KTX 막차를 타고 새벽에 떨어져서 얼마 있다가 지금 다시 또 청주까지 올라왔고, 그 올해 강서 AP라고 저기 가양에 새로 김포에 AP가 옮겨가지고 AP가 새로 생겼는데 혹시 가보신 분 계십니까? 가보신 분이 1억밖에 없습니다. 되게 잘 해놨더라고요. 플래티늄 이상이라고 이제 처음 오시면 조금 죄송합니다만 어쨌든 아메에서 플래티늄이라는 직급이 있는데 그분들 이상 다 또 비즈룸을 예약해서 쓸 수도 있고, 그냥 옛날 생각에는 사방이 참 좋아졌구나. 뭐 고급 카페 같이 아주 좀 럭셔리하게 잘 해놨습니다. 아침부터 미팅을 시작해서 6건 저는 안에 있고 들고 나오고 지지난주에 제가 너무 심하게 또 발언을 해가지고 제발 미팅 스케줄 잡을 때 밥은 먹게 해달라 빌었어. 그래서 이번에 한 30분씩 2번 나가지고 밥은 먹었는데 오늘 또 청주까지 와서 또 여러분 뵈니까 또 너무 반갑고 좋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거 있습니까? 궁금하신 거? 예? 나이? 저에 대해서? 제가 어제 강의할 때 그 뭐 소리 일부러 안 올리셔도 됩니다. 제가 커질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강의할 때 뭐 했더니 뭐 그 강의를 들어온 분 한 분이 현재 그 유명 S5S 대학의 식품의학과 교수님이래요. 저는 그런 분 계신 줄 모르고 뉴트리션에 대해서 연락이 설명을 하고 마쳤어. 근데 그분이 이제 듣고 나서 중간에 자꾸 질문을 하는 거야. 질문을. 보니까 때깔이 좀 다르고 눈매가 좀 다르고 약간 풍미가 있고 그랬습니다. 이상하다 그랬더니 뒤에 궁금해서 저분 누구냐 그랬더니 모 대학의 현직 식품의학과 교수래. 예. 그분이 그래 뭘 하시다 그랬더니 너무 놀랬답니다. 어디에 놀랬겠습니까? 퐁퐁 장사가 공부를 너무 많이 한 것 같아요. 너무 놀랬대. 자기도 뭐 모르는 얘기를 많이 한 것 같아요. 그 다음 그분이 제일 놀란 게 제 나이를 듣고 기절하는 줄 알아요. 제가 49입니다. 되게 놀랬다. 뭐 젊어 보인다는 뜻입니까? 아마 한국에서는 제일 빨리 보조식품을 먹기 시작해서 제일 오랫동안 먹은 사람입니다. 29에 시작했으니까. 뭐 다른 거 궁금하신 건 없습니까? 사업에 관련해서 처음 오신 분 없어요? 처음 오신 분 아무도 안 계십니까? 잠깐 박수 칠 때 청주 아닌 듯한 분위기를 풍기더니 시작하니까 충청도 분위기를 싹 가지고 냅더유 지금 가든가 말든가 냅더유. 그래서 뭐 이런 강의를 수없이 하고 다니면서 뭐 여러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래도 처음 오신 분들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의문이 있는지 뭐 처음에 가지는 의문이 사람은 조금 있어요. 정말. 어떤 느낌이냐면 그게 알고 봤더니 그 불경의 법구경에 나오는 얘기라고 그러거든요. 장님이 코끼리 더듬는다는 얘기 아시죠? 발 쪽에 더듬는 사람은 코끼리 이렇다, 코 쪽을 만진 사람은 이렇다 이러고. 그래서 이제 아메이라는 이야기를 하나를 던졌을 때 현재 시점에서의 한국 사회에서 성인들을 한 10명 모아놓고 아메이라는 주제를 탁 던지면 그 각각의 10명이 완전 다른 얘기를 할 겁니다. 그냥 예를 들어 명동에 지나가는 사람을 10명을 무작위로 차출을 했어.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커피숍에 쫙 모아놓고 지금부터 이 주제로 뭐 30분 이상 토론해보세요. 이렇게 아메이를 탁 던져줬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오 피라미드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뭐 아메이에서 나오는 뉴트리라이트 제품을 먹고 너무 좋은 경험을 했다는 사람도 있을 거고 화장품은 좋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을 거고 아니면 부산의 국제영화제 영화를 좋아해서 갔더니 그게 다이아몬드 스폰서 메인 스폰서 위에가 다이아몬드 스폰서입니다. 그 밑에 있는 그 네임 제일 위에가 다이아몬드 스폰서 그 밑에가 기아. 그래서 놀랬다. 세계적인 뭐 배우들도 아티스트들이 메이크업을 하고 나오는 걸 봤다든가 뭐 이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예를 들어 그 중에 우연히 뭐 기업 분석하는 전문가가 있었는데 그분이 아메에 관련된 내용을 조금 안다면 아메라는 회사는 우리나라 기업 신용 등급 중에 제일 좋은 회사가 포스코. 요즘 뭐 문제가 많아서 또 많이 나오던데 그래도 부도날 확률이 제일 적은 회사가 포스코입니다. 근데 포스코 기준보다도 아메는 회사가 등급이 높습니다. 그런 내용을 아는 분도 계실지도 모르고 어떤 사람은 아메 퐁퐁을 써봤다는 분도 계실지도 모르고 어떤 분들은
아이가 아토피가 심해서 늘 고통스러웠는데 주변에 아메이라는 사람 덕분에 아메이 제품을 써봤더니 아토피를 해결했다. 뭐 그래서 굉장히 좋은 기억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일반적인 분들은 아메이에 대해서 모를 때는 그냥 부정적인 의견. 이런 질문합니다. 아메이 이렇게 하면 다단계 이런 단어가 탁 나와. 다단계와 네트워크의 차이는 뭐예요? 아메이는 다단계 회사 아니에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말하는 다단계라는 것은 한국의 지금 현재 실증법에 이제 법으로 규정한 다단계 법에 관련된 걸 질문 그 용어로 법을 다단계를 물어본 것도 아니고 그분이 말하는 의미의 다단계란 피라미드 그냥 피라미드라고 이야기하면 너무 좀 선정적이고 그냥 좀 서로 좀 분위기 어색하니까 다른 표현도 그렇게 말씀했을지도 모릅니다. 뭐 그런 생각 하시는 분도 계시죠? 없습니까? 없으면 말고 어느 정도 수준인지 잘 몰라가지고 뭐 이야기를 해주시면 제가 알아서 맞춰서 해줄 텐데 없으시구나. 그럼 제 이야기를 좀 바로 그냥 막 그냥 해도 되겠습니까? 네. 답답하네요. 그냥 대답해 주시면. 어저께는 막 계속 그냥 뭐 사설이 아니고 다른 뭐 제품 관련된 상담하고 미팅하고 상담 미팅하니까 계속 질문 막 그러니까 1시간 반 예약했는데 막 1시간 반 끝났는데 또 질문 해가지고 막 제발 휴식 시간에 휴식만 하게 해주세요 막 이러면서 도망갔다가 들어왔다 도망갔다 이랬는데 질문 아예 안 하시니까 난감하네. 강의 도중에 계속 질문했습니다. 계속 질문. 뭐가 있을까? 저는 아메이를 95년도 오래됐죠. 그러니까 우리 나이로 29살 때 조그만 무역회사 다니는데 일본 친구 시노자키 토로라는 친구를 통해서 아메이를 듣게 됐습니다. 조금 경험은 특이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어떤 이야기를 저한테 처음 했냐면 잘 안 보이는구나. 이런 수익 구조를 그릴 수 있는 사업인데 일장 어떻게 생각하냐. 물론 이 그림을 그릴 때까지는 과정이 좀 있었습니다. 중간에 저도 피라미드라 생각했고 그 다음에 피라미드가 아니라고 한다 그래도 그게 비누 세제 퐁퐁 파는 건데 내가 굳이 그런 걸 들고 다니면서 아쉬운 소리 해가면서 큰돈 될 것 같지도 않은 걸 할 필요가 있겠냐 이 생각했습니다. 아메이를 오해를 하고 있다가 오해를 풀고 이해를 하고 비전을 본 다음에 아메이를 해보려고 하는 사람. 아메이가 저런 일이었구나. 되면 참 좋은데 좋긴 좋은데 하지만 선뜻 행동으로 못 옮기는 사람. 행동 앞에 장애물이 제일 큰 게 뭔지 아십니까? 제일 많이 하는 얘기. 제일 많이 하는 예? 네, 못할 것 같다, 뭐 자신감 없다 이런 말도 많이 하는데 또 최근에도 뭐 질문해 보니까 아쉬운 소리 하는 거. 얘기 되게 많이 들었습니다. 지난주 포항에서도 들었고 예. 이야기 되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뭐 듣기도 싫다. 지금 오긴 와 앉아 있지만 막 그냥 듣기도 싫다. 이거 생각하는 분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런 생각 할 수 있구나. 저도 막 기억을 더듬어보니까 막 시작할 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메이라는 거를 얻어내기 위해서는 분명히 남들한테 가서 좀 굽히면서 아쉬운 소리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해가면서 이거를 성취를 해서 연금성 권리수를 받는 것도 좋지만 과정이 좀 너무 처절하고 힘들지 않을까 이 생각합니다. 그 생각 하겠죠. 남자들 되게 많이 합니다. 겉은 용맹해 보이지만 내면에는 아직도 7살 소년이 살아있거든요. 그의 가슴 속에는 아직도 어린 시절에 그 생각이 남아있어. 되게 두려워합니다. 그런 소리 하는구나. 사람이 어떨 때 아쉬운 소리 하게 됩니까? 네? 아쉬울 때. 제 기억을 더듬어봤더니 제가 아메리카 갈 때 좀 아쉬울 때였지 않나 이 생각도 들고 제가 포항에서 질문을 하시길래 죄송하지만 진짜 미안한데 당신이 지금 혹시 아쉬운 상황은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아메리를 시작하는 사람들이 시작하는 스타트 라인에 서 있는 위치가 너무 다릅니다. 저처럼 29에 그냥 뭐 월급쟁이 그때 당시 월급으로 100만 원 받는 그냥 아쉬운 상황에 놓인 거. 그 다음에 뭐 회사가 뭐 10년 이상 보장할 수 있는 그런 좀 안정적인 회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아쉬운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암웨이가 아니라 어떤 무엇을 해도 아쉬운 상황이지. 그래서 그렇게 느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건 제가 해결해 줄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거 말고 암웨이 들여다봤는데도 원래 괜찮은 분도 계시죠? 없는 것 같죠? 괜찮은 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암웨이 하는데 돈이 많은 분도 있죠? 예, 학력이 의외로 높은 분도 있죠? 있습니다. 저같이 진짜 뭐 가진 것 없었기 때문에 암웨이가 아닌 선택을 하기 원래 어려웠던 사람도 있겠지만 암이 아니라도 뭐 얼마든지 자본이 있어서 뭐 파리바게뜨, 던킨 도너츠 이런 정도 할 수 있는데 그냥 암웨이 사람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분은 또 이런 생각이 조금 다르겠지. 근데 우리가 아쉬운 소리 한다는 거는 남한테 가서 내가 암웨이는 물건을 파는 게 아닌데 제대로 된 정보라도 드릴 게 있어야 되잖아. 근데 정보조차 드릴 게 없을 때 어떤 생각이 많이 이 생각 듭니다. 뒤에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파는 일은 아닙니다. 파는 것도 아닌데 내가 가서 아쉬운 소리 한다는 게 뭐냐면 뭐 그 사람이 생활하는 데 있어서 뭐 생필품도 쓰게 될 거고 그 다음 요즘 건강보험에 관심이 많으니까 뭐 건강보험도 한두 가지 먹을 수 있지. 근데 그에 대한 정보가 하나도 없어. 근데 그 사람을 내가 만났어. 그럼 뭐 해야 됩니까? 매출은 내고 싶고 뭐 볼륨은 키워가고 싶으니까 그냥 내 얼굴 봐서 좀 물건 좀 사줘 하는 마음을 갖고 가는 거지. 그러니까 출발할 때부터 아쉬운 기분으로 가는 겁니다. 제가 어제 밤에 뭘 설명했냐면 아토피를 설명했는데 서울에 그 설명을 들으러 온 사람이 바로 아까 S모 대학의 현직 서울에 있는 인서울 하는 거기에 S모 대학의 식품영양 교수님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분명히 강의 시할 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녹음은 할 수 없다. 녹음을 하면 안 된다. 들키면 1,000,000원이다. 저한테. 그 다음에 분명히 제가 뭐라 그랬냐면 아토피에 대해서는 제가 세계 최고의 권위자가 왔으니까 정신 똑바로 차려 들어라 했습니다. 또 사람들이 얼마나 비웃었겠습니까? 강의가 끝날 때쯤 되면 공감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공감합니다. 이유가 뭐냐? 아토피는 의사가 약사가 치료하는 그런 영역이 아닙니다.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입니까? 아니죠. 뭐 암세포가 번진 겁니까? 원인이 뭡니까? 면역력이 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시죠? 그러면 병원에 가서 이야기할 수 있겠지. 출발은 세제서입니다. 아프리카에 굶어 죽는 애들이 많아. 안성기 씨가 유니세프 홍보대사로 지금도 아프리카에서는 뭐 여러분이 버리는 1달러만 가지고 그러고 나오죠.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헐벗고 굶주려서 죽어가는 애들이 많지만 혹시 아토피로 힘들다고 막 애들이 피가 줄줄 나고 피부가 짓물러서 아토피를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 뭐 1달러 쓰니 그러면 안 하죠. 아프리카는 왜 아토피가 없습니까? 너무 답답한 사람들은 아토피가 심해서 공기 좋고 물 맑은 데로 이민을 가야 되겠대. 아프리카 케냐 마을 그거보다 공기 좋고 물 맑은 데 찾기도 힘들 텐데. 출발은 세제입니다. 그럼 뭐 약사분들, 의사분들, 뭐 공부 많이 하신 식품의학과 교수분들이 그런 데 대한 뭐 지식이 있을지 몰라도 세제는 제가 더 잘 알겠죠. 저 세제에 대해서 잘 압니다. 제가 세제 설명 이러면 다 기절해 죽습니다. 죽을까봐 못 해드리는 거예요. 나가면서 막 아메 만세 이러면서 막 AP 문 닫으면 철창을 막 때리 뜯어올리면서 세제 주세요. 저는 10개 주세요. 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막 큰 소리 빵 뻥칩니다. 제가 작년에 일본에 갔었는데 일본 스폰서가 이제 아메이 하신 지 오래됐어요. 저보다 뭐 지금 한 26년째 되는데 이제 할머니가 됐어. 근데 그분이 비즈를 진행하는데 진행이 뭐 생각보다 스무스하게 잘 안 돼가지고 제가 이제 반은 휴식하고 반은 도와드리러 이제 갔는데 첫날 일본 분들이 쭉 앉아 있는데 제가 이야기를 딱 그랬더니 뭐 이렇게 자기 소개하고 인사를 딱 하다가 뭐 설명을 딱 하니까 누가 왔느냐 하면 치과 의사 한 분이 왔어. 근데 그 사람이 제가 온 걸 알고 뭘 하러 왔느냐 하면 식이섬유를 먹었는데 과민성 대장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식이섬유를 먹었는데 이걸 먹었더니 이게 더 힘들다. 식이섬유 먹으니까 이제 막 뭐만 먹으면 설사를 하다가 이제는 설사는 아니고 이게 막 변비가 오는 것 같이 한 3, 4일 변을 못 보고 있대. 그러면서 환자 진료 본다고 치과 의사니까 막 이 아 하세요 이런 거 할 거 아닙니까? 안도상이라고 키가 180 넘고 책이 이만큼 좋던데 환자분은 자꾸 빵구가 나오려고 그러는데 그 입 벌린 환자 놔두고 화장실 가서 빵 끼고 올라 그러면 들어가면 안 나와. 나오면 빵구가 말고
너무 생활이 어렵다. 환자 진료를 못 보겠다. 그리고 하이바비치 부작용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한 거라. 그러면 아메이를 어설프게 반만한 사람들은 그걸 보고 명연반응이라고 합니다. 제가 보는 데서 명연반응에 미염자막 그리면 제가 입을 두 가지 방법으로 재봉질을 하든지 아니면 더 째든지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 그러는 거예요. 모른다면 될 텐데 그런 얘기하고. 그래서 설명을 해줬어. 그랬더니 옆에 있던 일본의 파운더스 플래티움 이상 되는 암에 한 20년씩 하신 분들이 한 12분 정도 앉아 있었는데 한 12시 다 돼가는데 저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혹시 죄송한데 김상 제가 동경에 내일 가서 퀸 미팅하고 오게 됐는데 그 퀸 미팅 하는 애들 중에 엄마가 있는데 애기 중에 하나 아토피가 너무 심하대. 막 진물이 줄줄 난대. 아토피는 선진국에 많습니까? 후진국에 많습니까? 우리나라에 많겠습니까? 일본에 더 많겠습니까? 훨씬 많습니다. 훨씬 많습니다. 정도치도 훨씬 심합니다. 자기 보는 것도 너무 안쓰럽다는 거예요. 어린애가 온몸이 다 짓물러 있대. 그래서 그거를 혹시 김상 아느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 마츠시마라는 50대 후반 되는 똥똥한 아줌마 있었습니다. 남편은 이발소 하나. 마츠시마상이라는 분이 저한테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뭐 돈에 여유는 있냐 물어봤어. 이거 무슨 뜻이냐? 공짜로 설명이 어렵다. 돈을 뭐 1,000만 원 내놓든지. 자기 얼굴 봐서 안 되겠냐. 그 똥똥한 50대 후반 아줌마 얼굴 보면 되는데 그걸 설명하면 모르겠지만. 그래서 뭐 100엔이라도 모아주시면 내가 설명해 주겠대요. 그래서 설명해 줬습니다. 근데 옆에 앉아있던 안도상이라는 치과의사가 자기 화해바비치에 대한 불편함을 설명을 듣고 집에 가려고 했는데 아토피 질문이 딱 나오니 이 사람이 궁금했던 거야. 너무 주변에 많대. 너무 주변에 많대. 이 사람 집에를 못 가고 앉아 같이 들은 그럼 이 사람이 알고 봤더니 저는 전혀 그 안도상이라는 치과의사에서 설명을 못 듣고 있었는데 아메이에 대해서 이제 호감을 조금 가지고 해본다기보다도 호감을 조금 가지고 오해를 싹 풀어가는 과정에서 뭐 그냥 이런 일반적인 자리에서 암의 얘기를 꺼냈겠지. 그러니까 사람이 주변 사람들 암에 대해서 이상한 부정 얘기를 확 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자기는 굳이 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굳이 자기가 뭐 정확한 수입은 모르겠는데 한 2, 3천만 원 정도 이제 수입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뭐라 그러냐면 그 아쉬운 소리까지 해가면서 남한테 괜히 말 뱉어가지고 좋은 뜻으로는 전달했는데 남의 그 비웃음을 받거나 비난을 받으면서까지 괜히 자기가 뭐 당장 암에 전달해가지고 떼돈 버는 거다 그럴 필요는 없지 않냐 이러면서 마음을 싹 접은 단계였어. 근데 아토피 설명을 딱 하니까 이 사람이 너무 놀란 거야. 집에 안 가. 그 제가 뭐라고 하냐 이 느낌이 어떠냐니까 너무 대단하다. 너무 대단하다. 그래서 이런 설명을 만약에 아토피 있는 엄마들한테 가서 직접 하게 되면 어떨 거 하냐. 너무 좋아할 것 같다. 너무 좋아할 것 같아.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아토피가 있어서 고민하는 사람한테 이런 설명을 해주면 내 입장이 아쉬운 소리를 하는 입장이 되겠냐 아니면 선생님처럼 이렇게 추앙받거나 존경을 받는 일을 우르름의 위치에 가겠냐. 당신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니까 뒤쪽이래. 그래서 당신이 지금은 돈을 잘 벌고 치과의사로서 라이프 스타일이 충분히 나오겠지만 이런 거 알아두면 주변 사람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지 않냐. 돈 벌어갖고 얼굴도 모르는 애들 봉사활동한다고 뭐 돈도 보내고 그런 일 하지 않습니까? 남들이 하는 것보다 치과의사 아무 관계도 없지만 치과의사는 이빨에 대해서 아는 사람입니다. 네. 저는 또 처음에 또 모르고 암의 치약은 좋은가 물어봐서 막 치약 설명도 했네 내가. 설명 다 하고 나니 그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이빨 하나는 끝내주게 그린대. 제 이빨 보고 안 놀래는 치과의사 한 명도 없었습니다. 치과의사가 이빨 그리면서 환자들한테 치아 구조에 대해서 설명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일이 없잖아. 저는 볼 1000번도 더 그렸고. 그리고 그 사람이 그 다음 날부터 매일 와서 미팅했습니다. 제가 있는 동안. 근데 꿈이 뭐냐고 물어봤어. 그 사람한테. 꿈이 뭐냐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할리를 타는 게 꿈이래. 할리 오토바이 타는 게 꿈이래. 하필 제가 할리를 타잖아. 그래서 사진을 보여줬어요. 누구냐는 제가 암에 해가지고 이런 것도 탈 수 있는 거야. 탈 수 있다. 탈 수 있다. 접근하는 각도에 따라 아메가 굉장히 달라 보여. 만약에 지금 현재 아메이를 좀 해볼까 하는데 아쉬운 소리를 해야 되는 것 같아서 조금 애매한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이
아메이라는 정보를 누군가를 만나 전달할 때 그 내용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컨텐츠가 없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영어 학원을 청주에서 개원해가지고 아니면 영어 과외를 내가 돈을 벌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영어 설명을 할 줄 모르는 영어 실력이 없는 영어 선생님은 어떻게 됩니까? 네? 말도 안 되죠 그거. 뭐 일일이 다니면서 뭐 아쉬운 소리 하면서 학생들한테 뭐 한번 우리 학원에 와보세요 했는데 막상 학생들 올까봐 두렵죠. 네? 아메이를 초기에 진행한 사람이 그렇습니다. 한 사람 말할 때마다 계속 자기는 아쉬운 소리 하는 것 같아서 힘든데 막상 4반단에 들렁 나오면 하늘이 노래집니다. 얼마나 겁나는지 아십니까? 도망갑니다 정말로. 네. 그래서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이 있었고 예, 나중에 차근차근 공부를 해가시면 남한테 굽신거리면서 아쉬운 소리를 하는 것이 아메의 본질적인 행태가 아니라 남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것들, 뭐 고민하고 있는 것들,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들, 여러 가지 생각들을 우리 해결할 수 있는 해결사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알게 되실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세제는 뭐 아토피의 원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좋은 세제를 쓰게 하면 그걸로도 좋아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지금은 뭐 건강보조식품 때문에 건강 관련돼서 고민하는 분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건강보조식품 설명을 잘하면 자기가 약으로도 해결 안 되는 좋은 것들을 해결할 수 있고 금방도 지금 제가 앞에 청주 옆에 와가지고 막 설명한 분이 지금 또 앉아 계시는데 저분 뭐라 그랬냐면 저 오늘 처음 뵙는 분인데 뭐 19년 동안 지금 앉아 계십니다. 지금 그분 지금 앉아 계시는데 19년 동안 빈혈이 있어가지고 빈혈 수치가 8 나갔대. 지금 앉아 계십니다. 저분 8이 어떤지 모르죠? 8 나갔든 100 나갔든 이 무슨 말인가 모르시죠? 아는 분 계시네요. 자, 빈혈이 무슨 뜻인지 압니까? 자, 빈혈의 빈자는 1번 현빈빈, 2번 원빈빈. 1번입니까? 2번입니까? 무슨 빈입니까 이게? 예? 가난할 빈. 가난할 빈. 이거 그대로 번역하면 무슨 뜻입니까? 피가 가난한 뜻입니다. 굉장하죠? 한자가. 집은 부자인데 피는 가난하다. 외제차 타고 다니는데 지는 막 피가 가난해. 어지러지해요. BMW 타고 다니면 어지러지해요. 피가 가난하네? 지금 고급 소파에 막 UHD TV 막 몇백 만짜리 푹 해놔놓고 막 나올 때 거실 나올 때 어지러지해요. 안 됐습니다. 그것은 얼마나 큰지 모르시죠? 사람한테 제일 중요한 게 어느 게 제일 중요합니까? 언뜻 모르시겠죠? 공급을 차단해버리면 됩니다. 산소를 끊어봐. 5분 지나면 대답을 안 하죠. 이 순서입니다. 5대 영양소는 한 방울로 공급하지 않아도 한 달 이상 살 수 있습니다. 5대 영양소 뭐 있습니까? 3대 영양소 하면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5대 영양소 하면 비타민하고 무기질. 와, 청주분들 공급 되게 하시는구나. 그럼 비타민의 종류는 뭐가 있습니까? 우와, 다 하시는구나. 저런 분들은 나가서 아쉬운 소리 할 내용이 없겠죠? 네. 이 많은 것 중에 인간의 이게 제일 중요한데 사람의 몸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 60쪽에서 100쪽에 되는 세포인데 영양소의 정의는 소화 흡수되어서 인체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쓰거나 혹은 인체를 구성하는 구성물질로 바뀌는 것을 영양소라고 합니다. 그 영양소가 어디에서 태워져서 에너지를 만드냐면 세포에 있는 미토콘드리아에 가서 태워서 에너지를 만듭니다. 우리 몸에서 제일 필요한 게 뭐라 했습니까? 태울 때 전부 산소가 필요하겠죠. 그러면 우리가 호흡을 해서 산소가 필요하다면 산소가 콧구멍에 필요한 겁니까? 콧구멍까지만 필요합니까? 여기까지 딱 필요합니까?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기도까지 필요한 겁니까? 그럼 폐? 어디다 보내려고 콧구멍으로 산소를 빨아들인 겁니까? 세포로 보내려고. 폐에서 녹아들인 산소는 혈액을 통해서 세포로 가죠. 그러면 그거를 보낼 때 누가 실어다 나릅니까? 예? 피?
말씀 잘하셨는데 그 피에서 뭐가 날라가는 겁니까? 피에서. 이게 헤모글로빈입니다. 헤모글로빈. 이 중요한 것 같습니까? 안 중요한 것 같습니까? 이게 모자라면 사람 몸 세포에 산소가 잘 안 갑니다. 어떤 병도 올 수 있겠죠? 어떤 병도 올 수 있습니다. 빈혈 수치가 있는 분 헌혈도 안 됩니다. 제가 부산에서 월드와이드 헌혈 행사할 때 김인뚫리는 내려오시고 뭐 장인사님 어떻게 옆에 있다 붙들려가 저도 이렇게 플랜카드 이렇게 뒤두르고 이렇게 서 있은 적이 있었어. 그 이제 적십자에서 담당 이제 그 책임자가 오셨길래 오늘 헌혈 되게 많이 받아가시겠다고 오신 분들이 수백 명 오늘 전부 다 저 헌혈자를 다 타신다고 이랬더니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이거 남는 것도 없습니다 이래요. 순간적으로 기분이 굉장히 나빠. 우리 ABO들이 와가 전부 피바쳐 봉사를 하겠다고 지금 버스에 오르고 있는데 저런 식으로 맨 없이 이야기를 하나 감사할 일입니다. 뭐 많은 분들이 헌혈에 응해주셔서 뭐 암해하시는 분들은 그리고 피바쳐 봉사하는 정신이 남다르시네요. 이렇게 멘트를 날릴 줄 알고 이야기를 했더니 딴소리 합니다. 저 사람 너무 매너가 없다. 근데 뭐라 그러냐면 전부 올라가는 사람 여자분이라는 거예요. 군부대를 가면 99%를 건지는데 잘 보시라 다 빠꾸해서 내려올 거야. 무슨 얘기냐? 헌혈 불가 판정을 받을 거다. 대부분 다. 헌혈차 타보신 분. 헌혈 불가 판정 받아보신 분. 많으시죠? 이렇게 나온다 이 말입니다. 헌혈도 안 돼요. 헌혈도 안 돼요. 이거는 쓸 데가 없네요. 그럼 헌혈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테스트를 할 방법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저는 피를 빼가지고 적십자 혈액원에 보내서 일주일 있다 결과 나오는 줄 알았어. 바로 하죠? 네. 간단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비커에다 물을 받아놓고 피를 딱 뽑아 한 방울 딱 떨어뜨리면 헌혈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물에 피가 동동 뜰 때 헌혈할 수 있죠? 또 내래. 그런 사람 나가면 밖에서 아쉬운 소리. 내 얼굴 봐서 팔아주세요. 남편이 실직에 승편이 어려워. WX는 종합 영양제예요. 이렇게. 피는 물보다 진하다. 비중이라는 거 아십니까? 비중? 비중이 1이 물입니다. 물이 기준이지. 자, 그러면 피를 떨어뜨리면 당연히 가라앉아야지. 피에는 뭐가 있기 때문입니까? 수분이 90%지만 적혈구, 백혈구 이런 거 말도 들어보셨죠? 이 안에 수분을 뺀 나머지 절반은 단백질, 그 다음 철분, 칼슘 이런 것들이 녹아 있습니다. 물보다 무거워야 됩니까? 가벼워야 됩니까? 무거워서 깔아앉아야 돼. 근데 아까 헌혈 불가했던 분들은 물에 동동 뜨는 피를 갖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영양이 부족하죠. 그거 빼가 남한테 넣어줘봤자 남도 어지러워요. 헌혈도 안 돼. 그래서 병원에서 뭐 먹으랍니까? 철분제 먹으라고 그러죠. 먹었더니 어떻게 됩니까? 변비가 오는 분도 있고 신물이 나고 속에서 알이 돌고 막 괴롭죠. 나중에는 분홍색 꼴도 배기 싫죠. 그래서 얼마 전에 뉴스 보니까 대한민국 사람 중에 병원에 처방하는 철분제 50% 정도는 아예 한국 사람은 흡수도 못한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산화철이기 때문에. 죽은 의사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책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한 사람이 이제 거기에 나오는 닥터 월렉이라는 사람이 그 수의사였다가 의사로 전향해서 의료를 하다가 보니까 자기 동물의 사인을 규명했던 아프리카의 생활이 기억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양심 선언을 하고 미국 전역을 다니면서 이제 강연도 하고 책을 썼는데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된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야기하면 너무 기니까 오늘 생략하고 자기가 어떤 건강 강연을 하고 있는데 한 분이 손을 들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있대. 오늘 너무 강연에 감명을 받았다. 원래 박사님 너무 강연이 좋다. 자기 꼭 한번 알리고 싶은 일이 있다. 자기는 이동식 변기 화장실 사업을 한대. 우리 컨벤션이나 큰 행사에 있을 때 보면 이제 화장실이 많이 필요하니까 이동식 변기가 출장을 오죠. 그러면 행사 끝나면 이 변기를 깨끗이 씻어가지고 다음 행사에 또 쓰러 갑니다. 부숴서 버리는 게 아니라
근데 사람들이 변기 안에 이물질을 너무 많이 넣으니까 중간에 막혀버려서 기계 전체를 통째로 못 쓰게 되는 경우가 많대. 그래서 이 구멍 밑에다가 오물 같은 거 투척 못하게 그물망을 설치를 했대. 변만 떨어져 나가고 소변만 빠지게. 그래서 이제 그걸 세척을 하면 뭐가 많이 걸리냐니까 그 그물망에 알약이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알약이는 불러드리겠습니다. 센트롬 들어보셨어? 와너데이 뭐 이런 거. 그 책 안 읽어보시면 많구나. 그러면 센트롬이라고 먹었는데 그게 뭐 빈혈 예를 들어서 먹었는데 뭐 그 안에 미네랄 때문에 산화철이란 말은 녹슨 철가루란 뜻입니다. 사람 몸에 흡수되지 않습니다. 콜로이드 미네랄이라고 토양에 있는 철분 또는 미네랄을 식물이 빨아들인 것을 사람이 섭취하면 흡수가 되는데 쇳가루 바로 가서 정제화시키면 사람이 흡수가 안 돼. 그거를 병원에서 빈혈이 있다면 뭐를 주냐 하면 철분제를 줘. 그렇죠. 일반적인 철분제는 전부 다 이게 산화철입니다. 흡수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이거 많이 먹으면 자성염때 가서 붙습니다. 그냥. 괜히 녹지도 안 하고 흡수도 안 되고 괜히 볼일 볼 때 똥꼬만 아팠겠죠. 이런 거 먹을 이유가 없어. 근데 실제로는 왜 자꾸 병원에서 철분이냐? 원래는 헤모글로빈의 주 원료는 단백질입니다. 그 다음에 철분 다음에 비타민 B군이 필요합니다. B9을 엽산이라 그래요. 초등학교 4학년 과정에서 배웁니다. 우리가 뭘 배우냐면 대량 영양소, 3대 영양소,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은 대량 영양소, 그 다음에 미네랄, 비타민을 뭐라 그럽니까? 미량 영양소. 친구가 한 3일 동안 밥을 굶었어. 배가 너무너무 고프대. 그 친구 집 쫙 찾아서 밥 좀 달라고 그랬어. 친구가 미안하다. 밥이 없다. 반찬만 좀 됩니까? 안 됩니까? 멸치볶음하고 뭐 마늘쫑장아찌 이런 걸 내놨어. 칼부림 나겠죠? 괜히 반찬만 내놓으면. 뭐를 줘야 됩니까? 밥을 줘야지. 밥을. 이 사람이 헤모글로빈 수치가 낮아서 빈혈이 왔대. 이게 대량 영양소고 이게 미량 영양소입니다. 근데 병원에 가면 이거 이야기합니다. 철분 엽산제를 먹으라 그래. 안 먹은 보다 나을 수 있겠죠? 씹는 기분이라도 느낄 수 있으니까. 한 3일 굶은 놈이 뭘 먹어야 됩니까? 빈혈이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많겠습니까? 적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빈혈 해결이 안 돼서 고민이 많겠죠? 근데 이걸 아는 사람이 개뿔도 없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모르고 약국에서 몰라. 왜 이분들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제약회사에서 프로틴을 만들지 않기 때문에, 단백질을 만들지 않기 때문에 굳이 자기들이 광고할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의사 선생님들이 요즘 조제하고 제약회사명까지 기입합니다. 다른 의미로 제약회사의 우수한 세일즈 매니저. 그분들이 제약회사가 만들지도 않는 프로틴을 광고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빈혈에는 반드시 프로틴이 들어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산화철로 만든 홍화 이런 걸 먹으라고. 그래서 빈혈은 그냥 만성 고질병으로 살아가는 것인 줄 알아. 근데 이걸 제대로 된 걸 먹고 보면 세상이 얼마나 좋아지는지 모릅니다. 기분만 좋아지고 어지럽지 않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각 조직의 세포마다 혈액을 통해서 산소가 운반된다는 뜻입니다. 산소가 운반 안 되면 그 세포가 비정상적으로 돌아가겠죠. 어떤 병이든 차후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더 웃긴 건 뭐냐면 우리 파트너 중에 대학병원에 임상병리과에 계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요즘 종교가 바뀌었어. 그분이 프로틴교로 개종을 했어. 프로틴교로. 왜 그랬냐면 그분 말이 6m로 떨어지면 수혈을 받습니다. 수혈. 수혈을 그냥 철분제 이런 거 먹는 걸 안 된대. 그냥 완전히 딱 어지러 누워 있으니까. 근데 자기가 7, 8 나오다가 이것저것 좋다는 약은 다 먹어도 안 됐는데 뉴트리라이트 제품을 이렇게 먹고 이 11호 올라간 거야. 11호. 여러분 혹시 대학병원에 친인척 계시면 대학병원 갈 때 전화해서 미리 세칙이라도 하려고 전화하죠. 내가 이렇게 아픈데 무슨 과로 가야 되니? 뭐 될 수 있으면 줄 땡겨서 앞으로 뭐 봐달라 그러고 이런 거 하죠. 자기 고모가 전화가 왔대. 고모가 전화 왔는데 고모가 뭐라 그러냐면 너무 빈혈이 심해서 병원에 예약을 해야 돼. 어디로 가야 되냐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고모 병원에 가지 말고 임상병기과로 바로 오세요 이렇게 했대. 그래서 해보니까 고모가 6 나오더라고요. 6. 수혈 수준까지 왔어.
견디다 온 겁니다. 그랬는데 이분이 뭐를 먹였냐면 요걸 먹인 거지. 그래서 고모가 일주일 만에 이럴 걸로. 한 달 이렇게 걸린 거 아닙니다. 술을 딱 먹으면 즉각 혈중 알코올 농도가 올라오죠. 술 먹고 일주일 있다 올라옵니까? 탕 먹으면 바로 올라옵니다. 프로틴을 쫙쫙쫙쫙 마시면 쪽쪽쪽쪽 넘어가서 혈액으로 바로 올라갑니다. 혈중 아미노산치가 바로 팍 올라갑니다. 검사를 바르면 바로 나옵니다. 기가 차. 해들 이야기 너무 많습니다. 그럼 비전이 있어서 이것저것 해보고 알약 먹고 똥꼬 아팠던 사람 저 만나면 제가 아쉬운 소리 하면서 뭐 제가 우리 딸이 초등학교 입학하고 형편이 어려워서 그러니 좀 암에 철분제 하나 사주세요. 이렇게 할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아쉬운 소리에 대한 예를 들어드립니다. 아는 것이 힘인데 아는 것이 없으면 아쉬운 소리를 하게 되고 아는 것이 있으면 그냥 설명하면 됩니다. 설명. 감정을 이입해서 내가 열등감을 느끼거나 비굴해지거나 아쉬운 기분에 휩싸여서 힘든 상황에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필요한 정보를 계속 물어오기 때문에 그냥 내가 아는 것을 설명해 줍니다. 그럼 그 사람이 저보고 뭐라 하냐면 더블 다이몬드님이 이렇게 말하는 이런 데 와야 하니까 그냥 선생님 이렇게 하죠. 그런 말 제일 많이 듣습니다. 선생님 소리를. 아쉬운 입장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이렇게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건강에 관련된 관심 또는 아니면 연금성 권리 수입에 대한 관심 이런 거 있을 거 아닙니까? 그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주면서 그분들이 좋은 정보를 취사 선택하는 겁니다. 선택은 그분들이 하는 거니까. 아니면 말고. 네.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선택을 해가는 게 하는 것이 저의 비즈니스입니다. 저는 어릴 때 꿈이 뭐였느냐 하면 하도 학교 들어가니까 선생님들이 유태인의 천재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시더라고요. 초등학교 선생님부터. 그래서 도대체 선생님도 어디서 재밌는 이야기를 저렇게 읽어서 이야기하는 것일까 이래서 제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유태인에 관련된 책은 무조건 읽어봤어. 뭐 유태인의 천재 교육, 유태인의 상술, 뭐 탈무드 이런 게 있잖아요. 거기 있었는데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읽었던 되게 감명적인 그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뭐였느냐면 랍비라고 나오는데 랍비는 지금 치면 뭐 교회로 치면 목사님 비슷하고 학교로 치면 선생님 비슷한데 중간 정도 되는 역할을 하는 리더가 있어. 유대교회는 유대교와 기독교는 좀 다릅니다. 근데 이 랍비 한 분이 한 마을에서 다른 마을로 부임을 하게 됐는데 다른 마을로 가기 전에 큰 강이 있어. 강을 건너야 되는데 뭐 강이 조그만 강이 아니고 뭐 되게 큰 강이었나 봐. 그래서 이제 나룻배를 기다리고 있는데 다른 한 사람이 또 다른 마을로 이사가는 부자가 나온 겁니다. 노예들을 막 부리면서 황금, 금은 보화를 가득 싣고 뭐 낙타에다 세리 싣고 이제 왔어. 그리고 이제 부자가 딱 내렸는데 배 올 때 기다리는 동안 옆에 있는 랍비한테 말을 걸었어. 랍비 선생 어디 가냐? 이사 갑니다. 이게 이사 가는 꼴이냐? 이사 가는데 왜 이삿짐이 없냐? 이러면서 부자가 비아냥거렸지. 랍비는 그냥 다 헤어진 가죽 가방 하나를 들고 이삿짐이라고 서 있었습니다. 이제 배가 도착해서 둘이가 이제 배에 승선을 하고 금은 보화를 싣고 배가 출항을 했는데 강 중간에서 해적을 만난다. 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부자의 금은 보화는 싹 다 털리고 강 반대편에 내리는 순간 부자는 거지가 됐어. 재산이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살아갔는지는 모르겠고 그 랍비 선생은 그냥 그 가방은 해적들이 안 가져가잖아. 그 가방 들고 다음 마을에 보임해서 선생질 하면서 잘 살았대. 그게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읽은 책인데 제가 앞으로 직업을 이런 걸 선택하자 결심했습니다. 근데 뭐 교사가 된다 이런 것보다는 남에게 도둑질 맞지 않는 뭔가를 내 머릿속에 넣고 살아가면 되겠다. 그리고 제가 이제 어릴 때도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근직보다는 외근직이 맞겠다. 그래서 영업을 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한 곳에 딱 묶여 있는 건 힘들 것 같다. 성격상 좀 자유롭게 이제 업무 공간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일이면 좋겠다. 이런 생각했습니다. 아메이란 걸 모를 때입니다. 제 중학교 1학년 때. 근데 아메이를 처음에는 되게 오해하고 있었는데 자꾸 베일을 벗기고 아메이 비즈니스의 실체를 싹 바라봤더니 딱 그건 거야. 저하고 일주일만 딱 다니시면 아메이는 아쉬운 소리 하는 게 아니고 제가 말했던 일과 똑같다. 이걸 느낄 겁니다. 제가 아마 잘은 모르겠지만 대한민국 직업 중에 그냥 개인이 KTX 비행기를 제일 많이 타는 사람일 겁니다. KTX를 탔다 이렇게 합니다. 탔다. 네. 개인의 마일리지가 많다는 뜻은 수입도 많다는 뜻입니다. 네, KTX 계속 탔다 해보세요. 한번. 우리 많이 듭니다. 네. 그전에는 뭐 차로 다녔는데 뭐 1년에 6만 5천씩 나오더라고. 네, 지금 뭐 KTX 타고 비행기 타고 KTX 타고 비행기 타고 이렇게 합니다. 뭐
투기 싫다고 이렇게 하니까 많이 나오겠죠, 돈이. 뭐 들락날락 하는데 제가 계속 뭐냐, 오늘 보시면 백 조그만 거 있죠, 가죽백. 그거 하나 들고 다닙니다. 그 안에 뭐가 들었는지 되게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게 뭐 들었냐면 제가 이제 담배를 받고 전자담배 리필용 액상 담배, 그 다음에 보조 배터리, 그거 2개만 들어있습니다. 메모지도 없고 그냥 빈손으로 계속 다닙니다. 그럼 사람들이 여러 가지 질문하겠죠. 오늘 울산역에서 미팅하다 왔습니다. 울산역에 회의실이 있어. 울산역에 가서는 뭐 했냐면 한 분이 김이 이야기하고, 김이 아시죠? 노래 김미 그 노래 아시죠? 김미가 공인이에요. 그래서 김이에 대해서 강의하고 왔습니다. 그뭐 희열에 차가지고 한번 내가 김이를 벗겨버리라 이렇게 결심하고 가더라. 네. 그 사람들이 제가 고민하고 있던 김이 설명해주면 기분 좋아하겠습니다, 나빠하겠습니다. 한번 김이 앉아보세요. 기분 좋은지 나쁜지. 거울 볼 때마다 자기는 꿈이 김이 없어지는 거예요. 다이아몬드 같은 거 되게 싫어. 그냥 김이만 없어지면 좋겠어. 근데 피부과도 가봤겠죠? 네. 당연히 이것저것 돈 들여서 해봤겠죠? 네. 안 되니까 저한테 왔겠죠? 네. 제가 설명을 딱 하니까 막 설명을 들으면서도 원인이 스스로 이해가 되면서 막 희열이 느껴져서 이 아줌마가 이렇게 끌어오르는 표정을 지었어. 아쉬운 소리 하는 거 아니란 뜻입니다. 계속 그렇게 하고 다니는데 제 연봉이 여러분 상상보다 제가 워낙 빈티가 안 떨어져서 이렇지. 작년도 기사를 보니까 우리나라 직업 중에 전문직 중에 제일 많은 게 변호사보다 변리사였습니다. 변리사 연봉이 5억 4천 평균 나왔더라고요. 변리사는 많은 분은 많이 받습니다. 평균이 5억 4천. 제가 변리사보다 많이 받습니다. 5억 4천 100만 원. 그러면 의사 변호사는 당연히 공부를 많이 해서 안에 계실 거라고 믿잖아. 그럼 우리 같은 놈은 머리 덩겨놓고 골빈 상태로 막 다니겠습니까? 그런 건 아니란 뜻입니다. 아는 게 있겠죠? 팔아 먹는 정보 지식의 가치가 있으니까 돈을 벌겠죠? 내가 매일 아쉬운 소리만 하고 막 넉살이 늘어가지고 아무나 보고 이제 비굴하게 막 우리면서 막 잘 팔아 치우는 바람에 결과를 내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오늘 처음 오시는 분이 계신다면 여러분이 암에 대해서 이미지하고 주변에 암에 했던 사람들이 아쉬운 소리 하던데라는 이미지와는 다를 것이라는 상상부터 시작하세요. 여러분 생각과 사실은 많이 다릅니다. 많이 다릅니다. 자, 어쨌든 저는 처음에 이런 이야기를 듣고 아메이를 이미지를 하게 됐는데 처음에 이야기도 와닿지 않았지만 이 그래프의 가치가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제가 29에 들었는데 지금 이제 만 20년이 돼서 이제 49이 된 겁니다. 놀라운 건 제가 지난주 울산에 가서 강의를 했는데 제가 아는 분들이 앞뒤로 나이 차이가 2~3살 위에도 계시고 1살 밑에도 계시는데 우리가 잘 아는 현대중공업, SK, 울산에 있는 우리나라 대표할 만한 큰 기업들에서 주요 간부에 이제 가신 분들이 퇴직을 하셨더라고요. 제가 아는 분들이 놀랐습니다. 53. 이번에 울산 현대중공업이 1,300명 가문 조치한 거 아십니까? 제가 아는 분이 나왔더라고요. 놀랐습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기간, 태어나서 대학을 마치고 취업하기 전까지의 기간이 있어. 근데 이게 점점 길어지죠. 스펙 쌓는다고. 이게 자꾸 이동합니다. 돈을 벌 수 있는 이제 취업의 기간은 자꾸 짧아지죠. 이쪽으로도 좁아지고 이쪽으로 좀 좁아지고 있죠. 퇴직이 빨라집니다. 실질적 정년이 뭐 신문기사는 조금 차이 있습니다만 45이라고 나오는 기사도 있고 심리적 정년이 47, 48 이런 기사. 제 또래가 정년 퇴직을 합니다. 정식으로 정년 퇴직을 하는 게 아니라 그 기업에서 더 이상 못 쓰겠다고 나가라는 거지. 1인당 임금은 세고 역할은 젊은이 2배, 3배를 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자꾸 나오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돈을 벌 수 있는 이 구간은 양쪽으로 좁아지고 있는데 이 기간이 벌지 않고 살아내야 하는 기간이 길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본 적이 있습니까? 100세 시대 이런 말 하잖아. 끔찍하지 않습니까? 끔찍하지 않습니까? 25세 직장을 다녀서 55세 정년을 채워서 30년 벌어도 85세 돌아가신다 그래도 30년이잖아. 그러면 단순 계산을 해도 30년 벌 동안 벌지 못하는 30년을 위해서 정확하게 수입의 50%를 비축해야 된다는 얘기잖아. 200 벌면 100만 원 적금 내야 됩니다. 300 벌면 150만 원씩. 하시는 분. 총각대나 처녀대는 할 수 있죠?
애가 딱 나오는 순간 파토가 나죠. 자기 생각과 다른 흐름으로 갑니다. 그래서 막상 정년퇴직을 하고 나왔을 때는 비축되어 있는 자금 잘 없고 자기가 살고 있는 집 한 채가 다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거라도 있으면 중산층이라고 합니다. 중산층. 근데 대부분 그게 어렵습니다. 요 그림을 보고 제가 49이라는 나이에서 다시 이 그림을 보니까 이게 완전히 가치가 달라. 처음에 아메를 시작할 때는 어디에 관점에 포커스를 보면 요걸 보는 거죠. 처음에 돈이 안 되네. 이렇게. 아메라다 그만두고 다른 다단계를 한다든가, 뭐 아메라다 보험회사를 간다든가, 뭐 다른 걸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분이 제일 많이 하는 말씀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아메는 빨리 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질문합니다. 좋은 말씀이다. 핵심을 파악하셨네요. 자, 그러면 당신이 말하는 빨리라는 기간은 몇 개월을 말씀하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돈이 안 된다 그랬는데, 돈의 액수는 구체적으로 얼마를 말하느냐? 빨리라는 게 6개월인지, 1년인지, 2년인지, 3년인지 말하라. 돈이 안 된다는 게 돈이라고 말하는 당신의 기준은 당신은 100만 원 밑으로 돈 아니라고 생각하느냐? 1000만 원 돼야지 돈이라고 생각하느냐? 이야기를 하라 합니다. 자, 근데 저는 뭐라고 생각했냐면 그림을 잘 이해를 한 거죠. 우리 친구는 여기까지 100만 원이라고 했을 때 지금 생각하면 막 대졸 초임 정도 되니까 한 200만 원 정도 되는 값일 겁니다. 20년 전 이야기입니다. 친구는 6개월, 1년이 걸린다고 했어요. 한번 궤도 요르시라면 꾸준히 수입이 늘어서 계속 나오는데 퇴직 없이 심지어 사망 후에도 상속돼서 계속 나온다고 했습니다. 저는 뭘 봤냐면 여기 유한됐죠. 제가 이런 걸 스스로 이해해내면서 이 카테고리를 잘라갖고 분석하고 이해한 거 보면 제가 천진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남들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이게 1년이 되든 2년이 되든 3년이 되든 그 유한된 기간으로 끝난다 이 말입니다. 근데 문제는 화살표가 있잖아. 이대는 뭐라는 말입니까? 무한대로. 아메라다 그만둔 사람 많이 보셨죠? 그래서 하려니까 겁이 나죠? 나도 자신이 없는데 하면 잘할 것 같은 놈이 막 시작했는데 그만뒀대요. 되게 겁납니다. 니 청주 거기 갔다 왔지? 니 온라인 다이몬드 신씨 그분이지 그분. 우와 이런 해봤대 그 사람이. 그럼 팍 적게 되지. 겁이 납니다. 근데 뭐가 없느냐 하면 하다 그만둔 사람들은 많이 봤는데 퇴직했다는 분 없죠. 아메에서. 아메에서 잘렸다는 사람 없죠. LG나 SK나 이런 데는 전부 잘리거나 스스로 퇴직한 건 저는 없다고 믿는데 다 어쨌든 뭐 그렇죠. 아메는 스스로 잘린 사람 없습니다. 스스로 그냥 그만둔 것뿐이지. 진짜 그렇구나. 그리고 실제로 저는 한국에 이제 국제원을 받았기 때문에 한국에 한국 스폰서가 계신데 대학 후배 아버님인데 그분 돌아가셨습니다. 10년도 더 됐습니다. 그분이 돌아갈 시점에 믿거나 말거나 합니다. 재미로 들으세요. 13년 전인가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돌아가실 때 그분 수입이 400만이었어요. 월 소득이. 지금 800에서 1000만 원 왔다 갔다. 안 믿어도 되고 믿어도 됩니다.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지금도 아메이에서 리더십이라고 여행을 1년에 한 번씩 보내주는데 여행 갈 때마다 저한테 연락을 해. 김종환 사장님 온라인 분하고 연락이 안 된다는 걸 돌아가셨는데 법적으로 사망신고를 동사무소에는 해야 되지만 한국하면 본사에는 할 이유가 없잖아. 계속 통장으로 돈이 들어가. 그 사모님 계시니까 그 어머니 통장으로 돈이 들어가겠지. 그래서 사망신고 처리가 안 돼가지고 계속 본사는 아직도 몰라서 저한테 연락합니다. 매년마다 이야기해요. 웃깁니다. 네. 자, 저는 29이었지만 지금은 저도 나이를 먹다 보니까 이 시점에서 느낌이 다른 거지. 어제도 우리 마지막에 이제 경기도 서울에서 미팅을 하고 광명역 KTX 광명역으로 우리 친구가 막차를 이제 태워주러 가는데 대학 동기거든. 네. 우리 둘이 공부 제일 못했습니다. 지가 없으면 스스로 힘들었어. 근데 우리 둘이 어쨌든 아메를 하게 된 겁니다. 그것도 사연이 긴데, 예. 제가 IMF 때 98년도 언젠가 에메랄드를 갖다가 IMF 오면 좀 어려워졌을 때 새로운 사람을 새로 후원해야 되겠구나 하면서 명단을 썼는데 8개가 딱 나와. 근데 그 중에 서울에 있던 우리 대학도 동기가 하나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때 제 어머니는 경제 문제로 구속이 돼 있어가지고 제가 아메로 돈을 벌고 있었지만 어머니 비들 가면서 되게 힘들 텐데 일반 버스를 타고 서울까지 갔어. 친구를 만났더니 아메를 한대. 그래 한 석 달 미팅을 둘이서 하는데 친구 와이프가 사설을 듣고 발끈해가지고 하겠다고 나왔는데
첫 번째 초대에서 캔슬이 나니까 친구를 끌고 같이 들어가 버렸네. 예, 물귀신 작전에 그만둬 버렸어. 근데 그로부터 십몇 년이 딱 지났는데 제가 더블 다이아몬드 되고 이제 우리 친구의 처가가 부산에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 와이프가 친정집 방문하다가 들렸는데 우연히 십몇 년 만에 저한테 연락한 겁니다. 그냥 이제 친구니까 궁금해서 뭐 시간이 많이 남았겠지. 그래서 저는 하고 암에 앉아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냥 우리 집 앞에 와서 만나가지고 근데 차 한잔 먹고 그냥 갔어. 근데 가면서 전화가 왔어. 아메를 하겠대. 무슨 소리야. 그래서 뭐라 했냐면 그걸 하려면 해라 그랬습니다. 하려면 해라. 그래서 그냥 아니 그게 아니고 진짜로 한대. 진짜로 해라.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그래. 교육이나 다니라. 옛날처럼 저 혼자 불러도 되니까 그만두지 말고 교육 듣고 1년 뒤에도 계속 마음이 안 변하면 그때 내가 올라갈 테니까 계속 1년 한 다녀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교육 스케줄 줬어. 1년을 다니더라고. 그래서 제가 도와주기 시작했는데 이제 파운더스 플래티넘 되고 이제 올해 2년차 빨리 이제 가족여행도 지금 점수가 되는 그래서 이제 저를 태우러 왔는데 이제 얼마 전에 물어봤습니다. 친구들끼리 자존심 때문에 함부로 못 물어봐. 니 도대체 왜 그때 뭐 때문에 갑자기 아메를 하기로 했냐? 우리 친구한테 물어봤어. 그러니까 그 친구 원래 고향은 충청도 어디더라? 공주인데 이제 서울은 말이 되게 느려. 종아야 내가 하기로 한 건 아니고 그래 네가 하기로 했잖아. 그게 아니고 우리 와이프가 하기로 했어. 네 와이프는 뭐 때문에 하기로 했는데? 나야 모르지. 물어보거라. 그냥 우리 집 보고 그냥 한 겁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대학교 친하니까 알잖아 제 형편은. 제가 부산에서 제일 좋은 아파트 살고 있었고 어쨌든 아메인지 돌배인지 계속 한다. 제가 다이아몬드 됐다고 문자 보내고 이렇게 했거든. 쟤 알잖아. 오염을 다니고 있으니까. 더블 다이아몬드 됐다니까 알 거 아닙니까? 우리 집 한번 본 거지 이렇게. 보고 이제 뒤로 꽉 넘어간 겁니다. 그래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친구는 이제 뭐 직장을 다녔으니까 얼마 전에 회사에서 나왔습니다. 남 밑에서는 우리 또래들이 드디어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아메를 막 시작할 때 20대 후반에는 뭐가 친구들끼리 먹어준다 그래서 우대라는 먹힌다. 뭐가 먹히냐? 대기업 배지다. 그때 이렇게 삼성은 일을 많이 시킨다. 그랬습니다. 아미아는 우리 보고 우습게 생각했지. 세월이 지난 겁니다. 20년. 분명히 아실 게 하나 있습니다. 시간은 앞으로는 가지만 뒤로는 안 갑니다. 절대로 뒤로는 안 갑니다. 반드시 10년은 옵니까 안 옵니까? 미래는 불확실의 시대에 개코 같은 소리 무식한 놈들 하는 소리입니다. 명확합니다. 2025년 옵니까 안 옵니까? 확실히 옵니다. 왔지 20년 뒤에. 전 앞으로도 현역이지. 부산에는 여자 리더분 한 분 계신데 올해 이제 1회입니다. 현역입니다. 더블 다이아몬드 파운더스 더블이잖아. 연봉이 몇 억이나 됩니다. 몇 억이나. 현역입니다. 현역입니다. 현역 말고 탤런트 현역 말고 현역. 그게 얼마나 큰 가치인지를 모르는 거야. 남자들이 20년, 30년 직장에서 일을 하다가 어느 날 그 일의 최고봉에 도달해서 이제 뭐 날고길 만한 캐리어를 가졌을 때 새파랗게 젊은 50대에서 옷을 벗고 나온다는 게 너무 처절한 일입니다. 제 또래들이 이제 그런 걸 봅니다. 과거에 자기 위상이 어땠건 간에 얼마 전에 대구에서 지난주에 한 분 만났는데 여자분이 저하고 동갑이더라고. 그래서 남편이 지금 말하면 괜히 그랬네. 그냥 삼성에 말하면 되네. 몰라. 삼성에 지금 뭐 되게 높은 사람. 지금은 딱 말 안 해주네. 기술사가 기술사로 그게 되게 높은 뭐가 됐대. 잘 살아. 근데 그 남편 친구 모임 골프 모임을 갔는데 그날 남편 친구 중에 경북대 교수가 하나 있다는 거야. 그 사람이 그날 밥을 샀대. 무슨 얘기냐 하니까 62세까지인가 뭐 국립대학 좀 길던데 뭐 몇 세까지 정년이 보장돼 있는데 나오면 매월 250만 원씩 죽을 때가 나온대. 그 이야기를 했는데
그 전까지는 대학 교수 공부하는 친구가 뭐 처음부터 정교수가 된 게 아니니까 제일 가난하고 어려워 보여갖고 바깥에서 그 친구 낸 적도 없대 잘. 그날 그 친구가 밥 샀답니다. 제일 부러워했대. 모두가 거기 있던 사람은 다 대기업에 잘 나가는 임원급이었는데 그 교수를 제일 부러워했대.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서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이분이 옛날에 15년, 20년 전에 아메리카 잠깐 했다 말았더라고. 그때는 좋은 차, 큰 집, 해외 여행이 부러웠답니다. 벤츠나 BMW 타는 거 보면 되게 부러운데 지금 그런 거 하나도 안 부럽고 그냥 오랫동안 일을 하고 돈을 벌 수 있는 사람이 제일 부럽답니다. 동갑내기 여자분이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가치가 달라지죠.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겁니다. 아메이는 지나고 지날수록 점점점 가치가 나이가 들수록 커집니다. 신백준 리더님은 저한테 제 인생에서 개인적으로 의미 있는 그 지표가 되지. 저분 동갑입니다, 저하고. 피동갑. 우리 나이로 진갑이잖아. 저의 12년 모습을 저걸 보면 되게 상상합니다, 제가. 근데 61세잖아, 우리 나이로 하면. 만 60세가 되는 거지. 올해 이제 생신을 맞이하시면 60이 되는 겁니다. 그럼 저분이 뭐 퇴직할 조짐이 보입니까? 안 할 것 같죠? 뭐 아직도 이런 표현 좀 어려나 죄송한데 팔팔 하시죠? 네. 팔팔 해요. 고기도 드시다 보면 와작와작 팔팔하게 잘 드시죠? 뭐 힘도 남아도 싶고 그래. 제가 60이 돼도 그냥 현역으로 있을 겁니다. 전 그게 제일 좋습니다. 60이 되면 내 연봉이 5억이냐 6억이냐 1, 2억 왔다 갔다 하는데 목을 거는 게 아니고 애들 다 분가하고 뭐 살림키 뭐 했는데 뭐 1억이면 어떻고 5천만이면 어때요? 나 60인데 5천만이면 적습니까? 오케이 좋습니다. APO가 가만히 앉아있으면 되잖아. 돈 쓸 일이 있나? 밥 먹을 때 아까 뭐 작은 있지 9천원짜리 그거 먹던데. 그거 하루에 2번 먹어도 뭐 2만원 짝인데. 여기 왜 가능하냐? 요거 설명하는 겁니다. 자, 일단은 중요한 게 이게 가능하려면 회사가 제일 중요합니다. 자료를 보여달라고 했죠. 자료. 다단계 피라미드 자꾸 말로 싸움하지. 요즘 뭐 휴대폰, 스마트폰이 잘 돼 있어서 밴드 이런 데다가 뭐 자료 쫙 올라와가지고 뭐 이거 보라고 이렇게 주주주 보라고. 다단계 당신 피라미드 때문에 그렇죠. 자 이거 보세요. 그렇게 끝납니다. 30초 안에 끝납니다. 더 이상 말 안 합니다. 미국 대표기로 나와 있고 작년인가 박근혜 대통령 그 미국 순방할 때 미 상공회의소에서 주찬한 오찬인가 뭐 그 식사 모임에 박근혜 대통령 옆에 한 사람 앉았거든. 그럼 미국 그 경제인 대표로 옆에 앉았으면 이 사람 제일 높겠죠. 상공회의소 회장 이런 사람 앉았겠죠. 나는 많이 본 사람이야. 만나서 악수도 해봤고 옆에 같이 사진 찍어봤고 아메 회장 옆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 사진도 봐. 미국 정부에서 국가원수가 다른 데서 국빈으로 방문했는데 피라미드의 두목 회사를 사장을 여기다 그건 안 하겠죠. 그냥 안 드십니까? 그런 사진 한 장만 봐도 이해를 해야지. 사람이 척하면 눈치가 있어야지. 자꾸 뭐 옛날 SNK 자성류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런 얘기 하지. 정말 짜증나. 회사는 금방 알아볼 수 있습니다. 제품은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수준입니다. 이런 얘기 하는 거죠. 써봐야 알지. 써봐야 알지. 써보면 아느냐고 써보면 아느냐고. 써보면 압니까? 예? 개뿔도 몰라. 여러분 벤츠가 좋습니까? 소나타 좋습니까? 근데 벤츠를 처음에 탁 소나타 쭉 한 2년 타던 사람이 벤츠에 탁 타면 오 벤츠 이런 느낌 옵니까? 하나도 안 옵니다. 우리 집사람 벤츠 타는데 벤츠 타보세요. 벤츠는 딱 한 가지 좋습니다. 사람 많은 데서 내릴 때 괜히 아무도 없는 벌판에 내릴 때는 기분도 안 나. 그 외에는 뭐 별거 없어. 소나타 총 다 있잖아. 뭐 그랜저 뭐 안 되는 게 있습니까? 다 되지. 별로 없어. 근데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 이야기가 좀 달라. 그쵸? 이야기를 들어봐야 하는 겁니다. 뭐죠 10분도 먹어보고 효과를 뭐 알아야 뭐 왜 이렇게 된지도 모르고. 저는 써봐도 모르는 입장이었지만 실제로 회사에 관련된 여러 가지 자료를 보니까 충분히 이해가 갔습니다. 자동차 브랜드 세계 5대 브랜드가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1등이 어디입니까? 도요타 비슷한데? 도요타 1등 하다가 2등 됐습니다. 폭스바겐. 예. 5대 브랜드가 폭스바겐, 도요타, 또 뭐 있습니까? GM 맞습니다. 와, 똑똑하신 분 많네 이게. GM도 아시는 또 포드는 아닙니다. 닛산, 현대 이렇습니다. 현대 5대 들어갔습니다. 올해 드디어 현대가 4위에 들어갔습니다. 이게 판매량 기준입니다. 판매량 기준. 5대 브랜드 물어보면 BMW, 벤츠 이러는데 그런 게 아니고 그거는 이제 프리미엄 카기 때문에 판매량 기준으로 하면 이 차들보다 못 팝니다. 많이. 자, 근데 이 판매량으로 기준해서 5대 브랜드라는 것은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때 대단히 의미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요즘 가성비란 말 하죠. 가격 대비 성능, 가격 대비 만족도, 그게 높을 때 사는 겁니다. 그러면 아메이라는 제품이, 아메이라는 회사가 메이커인데 제품을 직접 생산하는 제조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제품을 생산하는 것들을 쭉 살펴보면 뭐 있냐면 세제류, 그 다음에 화장품, 건강보조식품, 정수기, 공기청정 이런 거 직접 생산합니다. 냄비도 팝니다. 냄비. 뭐 냄비 이야기 또 뭐 사연이 긴데 제가 뭐 다음 기회 있으면 냄비 얘기 해드리겠습니다. 아메이 냄비 써봤는데 너무 불편하 안 좋대. 안 좋대. 뭐가 안 좋습니까? 딱 두 가지 이야기예요. 짝짝 달라붙는데. 짝짝 달라붙는데. 그래서 한 번 딱 하고 다 처박아 놨대. 지난주 포항에서. 그 다음 한 사람은 너무 무겁대. 무거운 게 또 탓이야. 무거워 좋은 게 얼마나 많은데. 운동할 수 있어. 도둑이 들어오면 한 방에도. 그럼 제품에서 그냥 한 가지만 해드릴게요, 그러면. 냄비 이야기로. 특별 서비스인데 하나 하는데 진짜 시간 바쁜데 기사 타고. 쓸데없는 얘기 너무 많이 한 것 같네. 냄비가 계란 후라이 하면 아메이 퀸쿡에 처음 사서 후라이 하면 후라이가 쫙 붙죠. 깨끗하게 쫙 붙죠. 딱 끝으로 딱 노랗게 팍 터지죠. 기가 딱 터지 100만 주고 샀는 거야. 만원짜리 홈플러스 후라이팬보다 더 못한 것들이 와가지고 이것들을 막 처단할 수도 없고 미치겠죠. 그 다음에 또 막 무겁고 선발 올리려면 손목 나가겠네 이거 진짜. 이런 생각 하죠. 여러분도 생각하기 때문에 뭘 만들었습니까? 그게 안 붙는 게 뭡니까? 논스틱이라는 거죠. 영어 쓰니까 또 갑자기 조용해져요. 잠깐만 냄비 설명하지 말고 그냥 넘어갈까요? 설명을 해도 영어가 어려서 힘들다 하면 어떡합니까 이거. 안 달라붙는다 이 말입니다. 스티커 들어보셨죠? 스틱 눌러붙다, 달라붙다, 붙이다 이런 뜻입니다. 안 달라붙게 하기 위해서 뭐 썼습니까? 테프론. 어디서 개발했냐? 듀퐁이라는 회사예요. 이 테프론 코팅이 얼마나 무서운 거 아십니까? 작년에 실합니다. 저하고 동갑내기 미국인이 듀퐁이란 200년 역사를 가진 세계 최고의 기업과 맞서서 승소했습니다. 승소 금액이 얼마냐? 3,700억을 받았습니다. 뉴스에 나왔습니다. 제가 왜 기억하느냐? 냄비에 관심 많고 그 사람이 하필 저하고 동갑이었기 때문에. 기억합니다. 기사 많습니다. 그 사람. 이 사람이 어릴 때 태어났는데 기형이었어. 응? 정신은 멀쩡한데 얼굴이 기형이었어. 근데 초등학교 때까지는 애들이 막 그런 애가 넘어갔는데 사춘기 딱 되고 중학교를 딱 갔을 때 애들이 애를 놀리고 왕따를 시켜. 너무 괴로웠던 겁니다. 얼굴을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 이게 훅 들어가고 함몰되고 이게 붙었어. 우리 다운 증후군 보면 얼굴이 비슷하게 생겼죠. 약간 그거하고 좀 다른데 약간 좀 무섭게 생긴 겁니다. 엄마가 매번 놀림 받고 학교에 오면 엄마가 애를 안고 울면서 엄마 탓이야 미안해 엄마 탓이야 미안해 했는데 얘는 10년 넘게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거야. 엄마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자기랑 이렇게 따뜻한 사랑을 주는데 아이들이 놀리는 그 얼굴 이상한 거를 엄마는 늘 본인 탓이라고 이야기하는 그게 너무너무 듣기 싫고 힘이 들어서 학교를 포기합니다. 중학교 때. 갈 데는 없고 얼굴 내놓고 돌아다니면 남들이 보니까 어디를 가냐면 도서관을 갑니다. 미국 도서관이 잘 돼 있죠. 칸막이 있는 도서관에 하루 종일 공부를 합니다. 그냥 공부 말고 그냥 이 책 저 책 잡지나 보고 보냈는데 우연히 책을 뒤지다가 뭐를 딱 봤냐면 사진 한 장을 봅니다. 지 얼굴과 똑같이 생긴 얼굴을 봤어. 너무 놀란 거지. 밑을 봤습니다. 미국의 어느 박사가 테프론 코팅 그거에 의한 임산부 섭취가 이런 기형을 만들 수 있다는 가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15살 때인가 중학교 2학년 나이에 남은 인생을 여기에 걸겠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30년 동안 매일 도서관에 출근해서
전 세계 관련자를 모았습니다. 30년 동안 모은 자료 굉장하겠죠. 그걸 재판 소송을 다 걸었어. 완전 승소. 그래서 미국이 테프론 코팅 후라이팬을 2015년부터 대조고 불법이 된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뭐를 써야 됩니까? 스텐 후라이팬. 짝짝 달라붙는 후라이팬만 써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냄비가 무겁대. 노르망디 상륙작전 아시죠? 프랑스 해변에서 연합군이 상륙작전을 펼치는데 걔들이 침투하면서 밥도 해먹어야 되니까 침투할 때 잘 벗은 영화 같은 거 보면 군장 메고 옆에 바람이 달려있겠죠. 저 군대에서 거기에 밥 많이 해먹었습니다. 그거 뭘로 소재되어 있습니까? 알루미늄이죠. 제일 가볍습니다. 냄비가 무거워서 타리면 알루미늄 냄비 쓰세요. 근데 군용으로 왜 퀵을 안 댔습니까? 무거워 다 나가겠죠. 돌기 앞으로 무겁습니다. 이랬겠죠. 못 갑니다. 알루미늄 냄비는 열에 약하기 때문에 알루미늄은 열에 약하고 염도가 있는 요리를 조리할 때 특히 김치찌개 같은 거 하면 알루미늄이 섭취됩니다. 몸으로 들어와 중금속 오염이 돼. 그래서 테프론 코팅한 겁니다. 그거 끓여 먹다 보면 큰일 나겠죠. 네. 그래서 전쟁 때나 긴급한 상황에서 쓰는 거지 전쟁도 안 난 일반 집에서 알루미늄 후라이팬 만들어 코팅되고 쓸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아메이 냄비가 달라붙을 수 있지만 예를 해서 쓰시면 되고 스테인레스 스틸이 부득이하게 무겁습니다. 제가 할리를 탔는데 오토바이 중에 할리와 비슷하게 생겼는데 값이 반값밖에 안 하는 게 있어. 그게 혼다입니다. 성능이 좋아. 잘 나가요, 혼다도. 혼다 잘 나갑니다. 근데 할리는 반짝이는 전부 크롬이고 혼다는 두들기면 플라스틱이 붙어있네? 녹이 안 쓸어. 18-8. 이야기 길게 하면 또 뭐, 근데 18-10은 또 휘슬러죠. 휘슬러 더 좋습니다. 18-10은. 크롬과 니켈의 비율을 따지는데 니켈이 조금 더 많이 들었기 때문에 18-10은 스테인이 더 훨씬 녹이 안 씁니다. 근데 문제는 그거 조금 더 높였다. 값이 너무 많이 비싸죠. 그래서 아메이가 500만원, 600만원짜리 냄비는 만들면 그림의 떡이죠. 그래서 일반적인 사람들이 편하게 사서 쓰실 수 있게 100만원대 냄비를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려고 18-18을 만든 겁니다. 비싸다고 하시면 안 됩니다. 그 정도 수준의 냄비는 500만원대가 넘어가는 겁니다. 왜? 너무 싸구려 같아서 쓰기가 애매하시면 핑크볼 살 때 5세트 한꺼번에 사세요. 제품 얘기하면 끝이 없는데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위치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메이 회사는 60년 다 돼가는 역사 동안 일반적인 우리 생각하는 방송 광고를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전 세계에 나가서 매출 성장을 하면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 이상입니다. 아티스트리는 전 세계 판매량 기준으로 5대 매출 중에서 몇 등 했습니까? 1등 했습니다. 1대 브랜드. 제가 천식 할 때 10대였습니다. 조금 전에 5대 하던 1대가 됐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화장품이 아티스트리입니다. 이거는 진짜 미스테리입니다. SK2는 어디 겁니까? 일본 SK텔레 일본이라대. 일본 가서 물어보세요. P&G 겁니다. P&G는 미국 겁니다. 아는 것 같은 개코돌이 아는 거 없습니다. 20대 브랜드에 들지도 못하는데 김희애 같은 사람이 나와서 광고를 하잖아. 그래서 아줌마들이 이거 쓰면 김희애처럼 될 것 같은 착각으로 사. SK텔레콤 건 줄 알면서 막 사. 아티스트의 세계 1대 브랜드에도 불구하고 기미가 쫙 끼어있는 옆집 아줌마 와가지고 주변에 자멸장을 해가 이래가 전달했는데도 1등을 한 겁니다. 모델이 얼마나 중요한데. 지금 여기 뭐 청주에피는 다 뭐 충분히 화장품 모델 할 수 있는 분들만 계시니까 될지 몰라도 부산 쪽은 안 그런데도 나가잖아 화장품이. 나가잖아. 그래도 그걸 불러. 얼마나 화장품이 좋아서 그렇겠습니까? 저 아줌마 얼굴 봐서는 쳐구도 못 사겠는데 써보니까 좋아서 사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상상 이상으로 품질이 우수한 뜻이죠. 남자분들이 가만 들어보면 세제도 나오고 냄비도 나오고 화장품 나오니까 내 건 아닌 것 같아. 미안한 말씀이지만 텔레비 한 대 나가는 거는 대단해 보이죠. 요즘 TV 한 대 뭐 평면 텔레비 요즘 뭐 50인치에도 100만 원이면 삽니다. 120만 원 칩시다. 월에 얼마 팔았습니까? 10만 원 파는 거죠. 텔레비 한 대 사면 10년 가죠. 1년에 얼마 파는 겁니까? 만 원 파는 겁니다. 만 원.
아시겠습니까? 화장품 몇 개 나가고 비타민 몇 개 먹죠. 이 사람 40만치 찼어. 텔레비 몇 대 나가는 겁니까? 40대. 40대. 제가 어저께 서울 가서 텔레비 한 400대 팔고 왔을걸? 진짜 400대 더 되지 뭐. 어저께 한 100명 모아놓고 한 방에 막 아침에 100명, 저녁에 100명 막 와, 이렇게 팔았으니까 엄청 팔았겠죠? 안 그렇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떨어지면 또 삽니다. 삼성전자 대리점, 뭐 전자제품 대리점 같은 거는 돈 있으면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생리대 대리점, P&G 생리대 대리점 같은 거 여러분이 하지도 못합니다. 남자분들이 뭐 생리대는 여자분이니까 전 못해요. 그게 아니고 계절 관계 없고 유행 안 타고 불경기가 없고 지구의 절반이 여자입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빨아쓰지 않고 뒤질 수도 없고 하더니 반드시 구매는 다시 돌아오고 이런 거를 생필품이랍니다. 이런 생필품, 절대적인 아이템은 가만 찾아보면 전기, 도로, 항만, 수도 이런 겁니다. 국가가 합니다. 국가가 하지 않는 것 중에 유일하게 오픈되어 있는 게 아메이 아이템입니다. 잘 보세요. 그럼 전부 국가가 합니다. 전기 공급권 있으면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해야 되죠. 수도 사업권 해야 되죠. 똑같습니다. 수도 틀고 전기 켜고 많은 거 욕심 내서 불 켜고 수도 켜서 말 겁니까? 양치일 해야 돼요. 세수도 해야 돼요. 근데 그게 비누와 치약, 칫솔은 사업권이 국가에 있지 않습니다. 이걸 이렇게 설명해도 아메이가 그냥 피라미드 이런 생각을 해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상상보다 큰 매출을 일으키고 한국 아메이는 1조 원대의 매출을 유지하고 있고 저 같은 사람도 여러분 제 매출 들으면 놀랍니다. 잠 못 잘까 말을 안 해주는 거지. 저 잘 몰라. 제품은 좋습니다. 좋습니다. 너무 많기 때문에 그냥 그 중에 한 대여섯 가지만 여러분 마음에 들어도 사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익 구조인데 수익 구조가 어떻게 돼 있냐? 여기까지는 뭐 나쁜 거 아닌 것 같죠? 네. 그래도 뭐 그런 거 있잖아. 뭐 그 조직을 알려면 그 내용을 알려면 사람 몸을 알 수 있다. 제가 아메하는 사람이 저를 보면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죠? 네. 피라미드는 사람입니까? 아무래도 피라미드는 사기꾼 같습니까? 그렇진 않죠? 네. 그렇지 않습니다. 거짓말도 못합니다. 일반적인 제조 메이커는 물건을 만들어서 안 덥습니까? 근데? 안 덥습니까? 날이 뭐 갑자기 봄이 와가지고 소비자까지 오는데 단계를 거쳐옵니다만 이건 설명도 지금 필요 없는데 과거의 유통이죠. 광고를 했고 아메이런 회사는 물건을 직접 만들어서 소비자까지 바로 주는 시스템입니다. 뭐 지금 이제 뭐 전자상거래, 뭐 TV 홈쇼핑이 다 나왔기 때문에 설명은 지금 필요 없습니다. 자, 아메이는 아메이 회원에게 바로 드리는데 회원을 ABO라고 합니다. 가입하는데 만 20세 이상이면 누구나 다 가입비도 없이 그냥 자유롭게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혜택이 있느냐? 회원에 가입하시면 회원가로 물건을 사실 수 있고 물건을 쓰게 되면 각 제품마다 포인트가 있어가지고 적립하시면 1차 보너스에서는 적립한 액수에 따라 보너스를 차등 지급해서 돌려드립니다. 이 보너스는 뭐에 대한 보너스냐면 이 광고에 대한 보너스. 자, 이 중간에 다른 유통마진과 광고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약 35% 정도를 일반인에게 돌려드립니다. 많습니다. 작년 아메이 매출 1조였습니다. 1조. 뭐 배 만들고 차 만들고 하는 회사는 1조 정도 매출은 우습게 넘어가지만 단가가 4,000원, 5,000원, 필요 뭐 만원, 뭐 몇만 원 하는 걸 가지고 1조의 매출을 올렸다는 것은 여러분 상상보다는 큰 매출입니다. 자, 이 회사가 이 보너스를 1차, 2차, 3차 나눠서 돌려드리는데 오늘은 1차 보너스 중심으로 설명해 드릴 겁니다. 저는 지금 현재 1차 보너스가 얼마인지도 모르고 큰 관심은 없습니다. 이거보다 여기도 많겠죠? 이거보다 여기도 많겠죠? 이거 말고 연말 보너스 따로 있겠죠? 네, 그래서 사실 뭐 월급 얼마 들었는지 잘 모릅니다. 얼마 들었는데 뭐 해서 이걸 어떻게 이렇게 잘 안 한 지는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잘 모릅니다. 정확한 액수는 뭐 띵동이 들어오면 이렇게 보지. 얼마 들어왔는데 뭐 열심히 해가 20만 더 올려야지 뭐 이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런 생각은 안 해도 그렇습니다. 어쨌든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설명해 드린 겁니다. 자, 1차 보너스는
저기 보시면 그림 보이십니까? 자, 제품에 붙어 있는 점수를 모으는데 카탈로그를 잘 보시면 PV라는 게 있습니다. PV. 포인트 밸류. 요걸 모으는 건데 옆에 카탈로그에 보시면 PV도 있지만 BV도 있습니다. 이게 비즈니스 볼륨, 판매 가격치. 제품의 점수는 고정되어 있지만 물가가 계속 올라가니까 돈 가치가 바뀝니다. 그래서 10년 전에 보너스를 받은 액수를 그대로 지금도 준다면 월급이 깎인 결과가 나기 때문에 물가가 올라갈 때 보너스가 보전될 수 있도록 가중치를 적용해 놓은 겁니다. 말이 좀 어렵게 들릴지 모르지만 그거는 꼭 확인하십시오. 지금 현재는 1대 이렇습니다. 이건 뒤에 최종적으로 계산할 때 이제 설명해 드릴 겁니다. 자, 1차 보너스는 실적별 보너스. 그래서 표가 쭉 나와 있습니다만 1일부터 말일까지 뭐 그룹으로 계산합니다. 자, 2차 보너스는 리더십 보너스. 3차 보너스는 핀 레벨에 따른 보너스. 이렇게 나눠져. 저 시간이 많이 없고 뭐 또 기차를 타고 가야 돼서 뭐 제가 차를 몰고 왔으면 그냥 천천히 할 건데 조금 앞에 걸 생략하고 뒤에 설명해 드려야 되겠구나. 자기가 회원에 가입해서 그냥 물건만 쓰면 자기 쓴 만큼만 나오겠죠. 그러면 일반적으로 얼마가 나와 있냐? 한과의 통계는 20만 PB로 나와 있습니다. 대략 한 가구 평균 소비액이 30만 원 정도 나와 있습니다. 이게 PB로 환산하면 20만 PB가 조금 안 되죠. 한 18만 PB. 그러니까 대략 한 20만 PB 정도 됩니다. 그럼 받는 보너스가 3%를 줍니다. 그럼 얼마입니까? X로? 6,000원인데 6,000점이기 때문에 6,000원이 아니기 때문에 6,000점에다 1.61 곱하면 얼마 됩니까? 한 만 원 정도 되겠죠. 실제 받는 돈은 만 원 정도 되는 겁니다. 내 혼자 쓸 때는 그냥 홈플러스나 이마트에서 캐시백 받는 것보다는 포인트 해서 혜택보다는 훨씬 큽니다. 몇십 배 차이 납니다, 사실은. 그래도 이거 갖고 뭐 연금이 되고 이런 말은 좀 웃기겠죠. 그냥 그런 개념입니다. 자, 근데 내가 이걸 확장해 나가는 거죠. 주변 분에게 조금씩 알려나가는 겁니다. 제가 이제 시간상 중간을 생략하는데 피라미드가 나쁜 것은 돌침대 자석료를 팔아 나쁜 것이 아니라 부의 분배가 불공평하기 때문에 선착순 개념이 있어서 먼저 한 사람은 기득권을 인정받아가지고 먼저 한 사람이 항상 밑에 사람보다 돈을 더 받습니다. 그러니까 수입에 역전이 일어나지 않는데 아메 수입 구조에서는 뒤에 하신 분이 노력하면 먼저 한 사람보다 수입을 역전시킵니다. 저도 제 한국의 스폰서보다 훨씬 역전됐고 일본에 있는 제 스폰서도 파운드스 다이아몬드이기 때문에 그 스폰서보다도 한 연봉이 한 5배는 제가 많습니다. 훨씬 많습니다. 역전할 수 있습니다. 자, 그건 이제 시간상 다른 분한테 또 자세히 한번 들어보시고. 자, 그래서 제가 아베를 하기로 마음먹고 주변에 알립니다. 여기에서 주의하실 건 뭐냐면 몇 줄 몇 단계 제한이 없습니다. 몇 명만 하라는 게 없고 아메를 시작했으니까 6명 하시라. 그것도 절대로 없습니다. 계속 6사회로 설명하니까 꼭 6명 해야 되냐는 강박이 있는데 그걸 안 해도 됩니다. 처음에 내가 쓰고 그 다음에 물건을 마음에 드는 게 있어서 그냥 우리 동생한테 이야기를 해봤어. 예를 들어 치약이라 칩시다. 근데 털에 우리 동생이 왔어. 야, 치약 너무 좋네. 형, 이 치약을 아메이크 쓰냐? 왜 이런 거 이상한 걸 쓰냐? 야, 나도 그게 다단계인 줄 알았더니 회사도 되게 좋은데 품질이 완전 차이가 난다. 써보니까 너무 말끔하고 입에서 나도 피도 안 난다. 그러면 반응이 올 수 있겠죠? 뭐 치약 한 개 얼마입니까? 예? 6,000원. 6,000원인데 뭐 속고 사도 6,000원이죠. 예. 이거 써볼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쓸 수 있습니다. 한국 전체에서 제일 많이 팔린 치약 이름 뭡니까? 1번 주겸 치약, 2번 통염 치약, 4번 페리오 치약, 4번 아메이 치약. 미안한 말씀이지만 2월 달에 동아일보에서 기사 났습니다. 한국 판매량 1위. 여러분 인정하건 말건 치약은 대한민국 전체 제일 많이 팔린 치약. 저도 아메야는 20년 동안 단품 설명을 제일 많이 한 게 치약입니다. 전 눈 감고도 이빨 그릴 수 있습니다. 저하고 만약에 딱 볼 때 아메 치약이 나쁘다고 부정하는 사람이 딱 생기면 저는 그 자리에서 활복을 하면 활복을 했지 치약에 대해서는 승부를 걸어주겠다. 이빨 맞죠? 잘 그리죠? 네. 천천히 그리면 7초, 빨리 그리면 4초. 이빨 딱 그리면 그 사람 잔소리 안 합니다. 저 이빨 잘 그린 놈이 왔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시간상 못 해드리는데
뭐 신백균이든 심순환이든 팀 와서 제가 아는 거 다 해드리고 싶습니다. 솔직히 따로 돈도 주고 그러면 내가 해드리겠는데 치약이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할 말 많습니다. 치약 내 2시간 강의할 수 있습니다. 네, 다른 사람 지금 죽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빨리 안 들으려고 빨리 사회 갑니다. 그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기는 바빠. 아는 사람도 없어. 애를 키워야 돼. 그렇죠? 애 키우는 엄마가 제일 바쁩니다. 애 한번 키워보세요. 바빠. 밥 퍼주면 흘린 거 닦아야 되지. 흘린 거 닦으면 저 엎어진 거 또 닦아야 되지. 다 닦고 돌아서면 똥 싸고 기저귀 갈아야 되지. 얼마나 바쁜데.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밥이 콧구멍으로 들어간지도 몰라. 애 키우는 엄마가 갑자기 아메에 관심 가 있다고 갑자기 뭐 애 팽개치고 나올 수가 없잖아. 그랬는데 애 안고 공원에 나가면 학모를 만나 또래 애 엄마를. 근데 뭐 치약 쓰는 거 이야기할 수 있잖아. 그랬더니 아메 치약 쓰는 사람 생기고 어떤 사람은 겨울 돼서 너무 건조해가 정전기 너무 튄데 자기 막 정전기녀라. 유모차 잡을 때 스트레스가 죽겠다. 정전기가 튀면 몸에 어디에 안 좋습니까? 모르시더라고. 기분이 얼마나 나쁘십니까? 몸은 둘째치고 기분이 얼마나 나쁘십니까? 기분 나쁘면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몸에 나쁜데 기분 좋아라고 술 마시잖아.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그 바디로션 발라보세요. 있던 정전기 싹 없어져. 발라보세요. 그래야 했더니 소비자 생길 수 있겠죠? 생길 수 있습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육사위 말고 다른 거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2만원, 3만원, 5만원 쓰는 사람 생기죠? 이렇게 내려가다 보니까 물건을 쓸 때는 좀 보너스 들어오고 안 쓰니까 보너스 안 들어오고 이상하네 이래요. 그걸 스폰서 물어보니까 수익을 내가 몰랐네? 그래서 2번째 레고도 만들고 3번째 레고도 만들고 이거 만들었다 칩시다. 이게 2년 돼도 되고 3년 돼도 됩니다. 법적 제한이 없습니다. 어제 가양에서 우리 파트너 한분 만났는데 그분이 정말로 아이가 딱 100일 때부터 완전히 그냥 온몸이 짓무르는 아토피로 10살 때가 제가 만나는 그 순간까지 스테로이드 10년을 썼어. 피부가 펄해. 짓물러서 짓물 펄펄 나고 막 피물 나는 것보다 그게 훨씬 독한 겁니다. 그래서 제 강의를 듣고 이 사람이 이상하다 이거. 10년 동안 안 해본 게 있겠습니까? 집도 잘 사는데. 그래 이상하다. 남편한테 이야기를 했더니 남편이 이제 덜 속았냐고. 여자분이 그 스트레스로 결혼 이후에 살이 막 한 20kg 빠졌는지 뼈만 있어. 뼈만. 잠도 제대로 못 잔대. 평생 애 두들기고 간지러 주다가. 그래 그 남편이 더 이상 속지 말자고 헛된 기대했다가 괜히 상심한다. 그랬는데 일하다 보니 이상하다 이래서 제가 서울 강의 왔을 때 한번 불러서 가서 남편한테 설명을 했어. 딱 들어가니까 남편이 정말로 식탁에 제가 이렇게 따가졌는데 이렇게 따가졌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미안하지만 세계적인 권위자가 왔기 때문에 똑바로 앉아들어요. 그걸 딱 꼴찌 홀기 보더니 더 틀어라 했습니다. 더 틀어라. 내가 1시간 강의하면 강의료를 이만큼 받는다. 그때 우리 게스트비를 빨간 봉투에 주시더라고요. 빨간 봉투 딱 이게 그때 10,000원짜리가 쫙 들어 5만원짜리 이만큼 들었다고 내가 거짓말 하고 이만큼. 내 지금 2시간 동안 당신한테 아토피 설명해야 된다. 똑바로 들어라. 설명을 듣고 남편이 바뀐 거야. 그래 걔가 깨끗하게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토피가 나아지면 사업하세요 하는 우리 파트너에 저런 소리 하지 마라. 아토피가 나았으면 그냥 아토피 있는 사람 소개하세요 하라고. 사업은 대약이다. 왜 그렇게 자꾸 추접게 그렇게 하냐. 사업을 하는 거는 사업하는 거지. 왜 그걸 하지 그렇게 하냐고. 아토피가 있는 엄마 마음이 얼마나 아픈데 그거를 뭐 포로 삼아서 그렇게 추접게 그렇게 흥정을 하고 그러냐고. 되게 따끔하게 뭐라 했습니다. 근데 정말로 애가 좋아져 버렸어. 근데 이분이 이번 달에 SB를 도전합니다. 도전하는데 잘 안 돼. 와 할 게 뭐가 있어. 잘 안 돼. 근데 소심하고 소심한 A형이거든. 트리플 A형. 이거 말을 잘못해가 갑니다를 말을 해버린 거야 이게. 그게 수습이 안 돼. 그래서 매일 밤마다 고민을 한대. 그 고민할 시간에 나가서 전달하면 될 텐데. 어저께 제가 그랬습니다. 어저께 뭐라 그랬냐면 아메이는 제발 이상한 피라미드가 아니다. 할당으로 내려간 게 아니지 않냐. 당신이 SP 가고 싶다. 1000만 하고 싶다 그랬지 않냐. 지금 그분이 예를 들어 40인데 당신 몇 살까지 살 것 같냐. 물어봤어.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라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죽을 때까지 이렇게 대답하고 좋다. 죽을 때까지 산다 그러면. 죽을 때까지.
남은 많은 달 중에 이번 달이 한 달이다. 이번 달에 1000만점에서 SP가 도전인데 한 달 후에 이번 달에 도전이 이번 달에 안 될 수도 있지 않냐. 부담 갖지 마라. 안 되면 스트레스 받지 말고 중간에 마음 편하게 먹고 그냥 자유롭게 다니면서 설명하고 그냥 SP를 한 달 전이니까 죽기 전에 한 달 더 살아라 그냥. 그렇게 하겠대. 이번 달에 열심히 다니다가 네트워크를 만들어 놓으면 그 네트워크가 다음 달에 없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번 달에 만드는 소비자가 다음 달에 물건을 쓰게 되면 이번 달보다 1000만 하기 훨씬 좋아질 것이다. 말씀이 틀립니까? 단 한 명의 회원이라도 늘리는 게 이번 달보다 나아지는 거잖아. 다른 일은 합격, 불합격을 따지지만 이 비즈니스는 800만 점에 섰더라도 그 남은 200만 점을 다음 달에 또 하고 다음 달에 또 다음 달에 또 다음 달에 또 다음 달에 하면 되지. 안 그렇습니까? 제가 신백현사님 저 충청도 팀에도 12% 10년 하는 분도 계시는데 다음 달에 하면 되죠. 이래가지고 12년 가면 된대. 그렇게 하면 되잖아. 안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걸 꼭 어떻게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빨리 되고 싶었기 때문에 빨리 노력했습니다. 빨리 해도 되고 늦게. 저는 가입한 지 넉 달만. 그래서 여기가 100만 점, 200만 점, 300만 점, 400만 점 하는 그룹을 만드는 거죠. 이럴 수 있겠죠? 저는 이달에 산 게 없어도 됩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면 여러분보다 제가 네트워크 비슷한 뭐 다단계 비슷한 3초, 4초 아주 다 알겠죠? 아메 빼고는 할당이 없는 것은 없습니다. 분명히 어딘가 나옵니다. 아메 끝까지 없습니다. 저는 제 이름으로 물건을 안 산 지가 한 20년 다 돼 갑니다. 한 15년은 넘었을 거예요. 연봉을 그렇게 받아가는 분이 자기 이름으로 물건 하나 안 사십니까? 그럼 연락이 안 와. 안 와. 할당이 없습니다. 자, 이거를 다 더하면, 이거 두 개 더하면 600, 400, 1000 맞죠? 1000만 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21%. 210만 점이 내려서 빼고 남은 돈이 자의 돈인데 100만 점이 6% 6만 원 빠지고 200하면 9% 18만 원, 300하면 10% 36만 원, 400하면 60, 이거 빠집니다. 4개 더하니까 120이니까 남은 돈이 90만 점이잖아요. 여기 1.6이란 얼마입니까? 예? 한 150만 원 정도 되죠? 예. 적게 보면 한 150에서 많게 200만 원 정도의 소득이 만들어집니다. 자, 보세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끝까지 달려왔는데 대략 약 150만 원 정도의 소득이 만들어집니다. 은행에 1억을 넣으면 이자를 얼마 줍니까? 옛날 말씀이지만 18만 원 안 줍니다. 요새 기사도 나왔고 저도 은행 가면 늘 이야기합니다. 직원이 14만 4천 원 최후 소득이. 그러면 10억을 넣으면 얼마 줍니까? 10억을 벌어서 은행에 넣어서 이자 받는 돈과 비슷하죠? 여러분 10억을 억수게 아시더라고요. 10억을 모으려면 매년 1억씩 10년 모으는 겁니다. 1년에 1000만 원씩 모으면 100년이 걸려요. 매년 1년에 1000만 원씩 모으고 계시는 분 매년 1000만 원 가까이 모으려면 월에 거의 8, 90만 원씩 넣어야 되죠. 그랬을 때 100년이 걸립니다. 10억을 넣어서 이자를 150만 원 받는 게 쉽습니까? 아메이 네트워크를 1000만 점 만들어서 150만 원 버리기 쉽습니까? 어느 게 쉽습니까? 데이코도 쉬운 건 없죠? 그렇게 이것도 쉽지 못하겠죠? 모르겠다. 다 어렵다. 미치겠네. 그래서 괜히 아메이를 알아버려가지고 하려니까 힘들고 그만둘라니까 괜히 남편까지 권하겠다고 저녁 오후에 데려와 남편은 소위 그걸 또 알아버렸네. 집에 쉬고 있으면 또 안 나가냐고 닥달하고 미치게 되게 말은 안 되고 A면을 찍어보고 완전 환장합니다 진짜. 그래서 어설프게 남편한테 어설프게 먼저 알리지 마세요. 알리지 마세요. 돈 하나도 안 됩니다. 회사 가서 계속 A면만 체크해요. 회원이 한 명 늘었니 없어졌니 이런 소리 나고 미치고 미치고 환장하겠습니다 진짜. 1000만 점 네트워크를 저는 넉 달 만에 만듭니다. 그 이후로 단 한 번도 내려간 적도 없고 20년 동안 수입이 꾸준히 아까 그린 대로 올라온 겁니다. 저는 딴 직업이 없기 때문에 20년 동안 먹고 살았어요. 뭐 건물도 하나 생겼고 뭐 집사람들 벤츠 타고 저도 뭐 좋은 차 타면 뭐 돈을 좀 벌고 있다는 얘기겠죠. 네. 우리 친구 뭐 집 회사 좀 가서 월급 받는 만큼 뭐 연금도 하나 있습니다. 뭐 매달 뭐 돈 넣는 것도 있습니다. 안 넣어도 되는데
자, 보세요. 이 150만 원이 한 번 들고 많은 돈이면 절대 큰 돈이 아닙니다. 상상해보세요. 인간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수없이 많은 포유류 중에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중요한 요소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인간의 상상력입니다. 상상력. 인간은 상상할 수 있습니다. 상상이란 무슨 뜻이냐? 현재라는 시점이 아닌 미래라는 시점을 더해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맞죠? 생각을 과거로 자꾸 지난번에 그렇게 할 걸, 그때 그렇게 할 걸 자꾸 해봤자 인생은 비전이 없죠? 미래라는 시점의 기준을 두고 생각을 몰아가는 것. 그것이 상상입니다. 상상해보세요. 현재의 돈가치 150만 원으로 내 나이 지금 40인데 50대도 60대도 70이 되더라도 80이 되는데도 90이 되는데도 매달 150만 원, 매달 150만 원, 매달 나오고 또 나오고 매달 나오고 또 나오고 매달 나오고 또 나오고 매달 나오고 또 나오고 매달 나오고 지난달에 통장 정리 안 했는데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지난달에 뭐 다른 애가 효자가 내가 용돈을 줘서 안 찬스인데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돈이 계속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일확천금을 바라는 피라미드 이야기합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일평생 열심히 살아가지만 은퇴 이후에 매달 나오는 100만 원, 150만 원을 잘 못 만듭니다. 서울대학 나오고 연세대학 나오고 고려대학 나왔는데도 한때 잘 나갔는데도 물론 남이 아니라도 성공한 분 많이 계실지 모르지만 사람이 살다가 보면 인생이 굴곡이라는 게 있잖아. 저는 너무 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여러분 상상 이상으로 계속 만납니다. 계속 만납니다. 이렇게 이런 강의장에 계속 서 있습니다. 저는 뭐 잘 때 빼고 계속 이런 데 와가 서 있는 것 같아요. 여기가 편하네. 여기가 편해. 올라가도 똥 마렵고 손 마렵고 막 이렇습니다. 편해가지고. 너무 많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사람들의 이야기. 그게 좋은 교훈이 되고 학습이 되는 것 같아요. 늘 생각합니다. 늘 생각합니다. 미래를 향해서 준비해놔서 손해날 것은 하나도 없다. 미래라는 시점 앞에 큰 소리 칠 수 있는 일은 그 어떤 것도 없다. 어떤 것도 없다. 금방 또 오다가 우리 파트너 말씀드렸는데 제가 2년 전에 만났던 사람이 45세 돌아가셨대요. 또 돌아가셨대요. 그런 일 있죠. 멀쩡한 친구 40대인데 초상 났다고 연락이 와요. 가지고 남아있는데 이런 돈 만들어 손해낼 거 없겠죠. 자꾸 신냐 어리냐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서울대학 원래 가기 어렵습니다. 예? 세상에 하찮은 일일수록 난이도가 낮습니다. 원래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일, 좋은 일일수록 난이도가 높아. 근데 그 난이도가 어떻게 높으냐는 거지. 어떻게 높으냐는 거지. 아메이는 보니까 누구나 다 다이아몬드 돼야 되고 에메랄드 되고 그런 건 아니고 그냥 하고 싶은 데까지만 하면 돼. 이해가십니까? 그 다음 너무너무 기가 찬 거는 혼자 하는 게 아니고 도와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제가 어저께 서울에 가서 여러분들이 상상 못하시 처음에 아메이를 모르는 사람들은 할 일이 없어가 죽잖아 막. 욕만 쓰고 앉아있어. 자기는 아메이 너무 힘들어 그만뒀대. 3개월 동안 빵꾸하면서 욕만 쓰는 거지. 욕만 쓰는 거야. 뭐 갈 데도 없고 그래가지고 그냥 APM 왔는데 딴 사람 막 카트 밀고 물건 싣고 가고 막 사람들 설명하니까 자기는 막 설명할 사람도 없고 욕만 써서 그만둡니다. 용을 2번 쓰면 용용 죽어. 스케줄 많으면 좋겠죠. 근데 나중에는 스케줄이 너무 많아서 죽을 것처럼 힘듭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체력과 싸움. 지금 막 오늘 입술이 터지려고 그래. 터지려고 그러면 뭐 하세요? 여기 있잖아요. 터질까봐. 내가 이렇게 모으고 이렇게 가려고. KTX 타고 가면서 뭐 1인승 누워가 이렇게 왔습니다. 기절 타고 기절을 한 거야. 근데 제가 어저께 재물건 팔러 서울까지 가서 고무다리에 이거지고 팔을 생긴 게 아닙니다. 서울에 파트너들 에메랄드 도전하고 지금 막 하고 있는데 발리 이번에 간다고 막 하고 있는데 그분들 도와주러 간 겁니다. 그리고 제가 기차 타고 내리면 그분들이 막 문자 보내겠습니까? 안 보내겠습니까? 그럼 문자 보낼 때만 네 같은 놈이 스폰서가 내가 힘들어 죽겠네. 왜 아메리카 한테 앉아 이렇게 보내겠습니까? 그런 문자 보내면 제가 예수 그리스도 이후로 제일 훌륭한 사람이 돼가 이래 옵니다. 이 카톡 날라오는 거 보면 장도의 길을 새벽부터 떠나셔서 스폰서님께서는 잠시의 휴식도 없이 우리를 위하여 입에 침이 마르도록 설명하시오 이렇게 안 오겠습니까? 스폰심께 이래가 왔더라고. 스폰심께. 난 또 그 말에 감동받아가 다음 주에 또 갈게요. 아쉬운 소리 하는 일이 아닙니다. 보잘것없이 태어나서 좋은 직장도 가지지 못했는데
남들이 우습게 보는 아멘이라는 걸 선택해서 아멘한테 절실하게 필요한 존재가 된 거예요. 기분 좋은 일입니다. 기분 좋은 일입니다. 나이 50이 다 돼가지고 친구들이 자꾸 퇴직에 나오는데 저를 부르는 사람이 많아. 청주 와서 오늘 신백기사하면 맛있는 거 짜글짜글 뽀글찌개가 먹고 그냥 쉬고 있으려고 그랬더니 우리 판단을 또 만나요. 또 막 설명하고 이렇게 하다 왔습니다. 그게 낫잖아. 그게 안 낫습니까? 시간이 남아가 파고다 공원에서 그냥 바카스 아줌마가 기다리고 어떻게 사냐고 그걸 인생을 어떻게 살아. 집에 빌딩 있고 뭐 관리비를 받으면 뭐하냐고 그걸. 안 그렇습니까? 노년에는 돈 있고 없고를 떠나서 일이 있느냐 내가 필요한 사람은 살아가느냐가 100배 1000배 낫습니다. 먹고 살 만큼 돈만 한 5천만 원만 벌어도 되잖아. 안 그렇습니까? 생각보다 여러분 아멘은 좋은 사업 같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아멘은 가치 있는 사업으로 느껴집니다. 제가 부산에서 와서 또 부산으로 떠나면 여러분과 몇 번 만날 기회가 없을지 모르지만 오늘 처음 뵙는 분들도 그냥 뭐 어차피 한번 부산에서 왔다 가는 그 사람의 이야기지만 조금 관심 있게 새로운 여러분 인생의 기회가 될 수 있으니까 호기심을 가지고 한번 아멘 알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아멘 사업의 부장과 같이 해서 좋은 정보를